교섭단체는 이석 이상의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를 구성합니다. 예를 들면, 뭐, 자한당이다 그러면 20석씩가 안 된다. 20석, 이런 거 안 되겠죠. 이렇게 안 되겠죠. 하나만. 하나의 교섭단체를 구성한다. 20석 이상의 정당. 지금은 우리 지금 현재 기준으로 자한당이랑 민주당이죠. 하나의 교섭단체만 구성하지 두 개는 안 돼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죠. 정의당이 뭐 다음 총선 때 16석이다. 다른 정당이 뭐 저 4석이다. 그럼 하나의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는 있어요. 정당 둘이 A정당과 B정당이 하나의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은 가능하죠. 근데 이건 안 돼요. 한 개의 정당이 여러 교섭단체, 한 정당이 자한당이나 민주당이 이렇게 여러 개의 교섭단체를 20석씩 쪼개서 만들 수는 없다 이거죠. 하나의 정당은 20석 이상의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만, 그다음에 두 개의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를 구성해야 된다. 그러면 동일정당 소속일 필요는 없죠. 하나의 교섭단체 소속원이 동일정당 소속이어야 되냐? 그건 아니죠. 왜? A당, B당 다 가능하죠. 그래서 동일정당 소속 의원일 필요는 없죠. 다음 표 한번 보시고, 위원회 운영. 자, 위원회도 그렇고 본회의도 그렇지만 이게 4분의 1과 5분의 1을 헷갈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4분의 1은 회의를 갖게 한 종족수예요. 요구 종족수죠. 여기는 회의 진행을 위한 의사 종족수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폐회 중이죠. 본회의를 개합시다. 본회의든 뭐 위원회든 상관없어요. 본회의든 위원회든, 본회의는 위원회든 회의를 가집시다라고 요구할 때는 4분의 1이 필요해요. 근데 의사 종족수죠. 회의 진행을 위해서는 5분의 1이 출석하고 있어야 돼. 아침에 갔더니 여기 안 나와 있어 5분의 1이. 그럼 회의 진행 자체를 못해요. 위원장이든 의장이든. 그러면 사내나 회의 중지를 선포해야 돼. 응? 회의 진행 자체를 못하죠. 의사 정족수죠. 구분하시고. 근데 물론 이제 지방의회는 물론 3분의 1이에요. 지방의회는 이게 4분의 1이 아니라 둘 다 3분의 1이에요. 3분의 1의 요구로 3분의 1의 출석으로 이렇게 돼 있죠. 이런 헷갈리지 마시고. 그 다음에 그 295페이지 쪽에 가면은 그 본회의가 개회되잖아요. 본회의가 개회되면 본회의가 시작되면 위원회의는 어떻게 되느냐? 개회하는 거냐? 안 하는 게 원칙이에요. 개회하지 안 하는 게 원칙이에요. 개회를 안 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이제 이와 같이 뭐 요구가 있다든지 이런 요구가 있다든지 그 다음에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에게 협의를 해서 이제 개회할 수는 있어요. 그다음에 운영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죠. 운영위원회는 왜 그러하지 아니하느냐? 본회의 의사 일정을 결정하는 위원회가 운영위원회예요. 그래서 운영위원회는 본회의가 개회가 되면 운영위원회는 개회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무슨 법안, 내일은 무슨 법안을 처리한다를 얘네가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운영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즉, 개회를 한단 말이죠. 어느 때? 본회의 개회 중에 개회한다. 폐회 중에 위원회가 개회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그렇죠. 지금 보면은 3월, 5월 이런 올이 나오죠. 295페이지 재료에. 그 폐회 중에 개회를 한다는 거겠죠. 한다라는 내용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연간 운영과 관련된 의사를 위한 회의 일수 같은 경우는 지금 무제한이에요. 따로 제한이 없습니다. 옛날에 7차, 8차 때는 150일간만 문을 열도록 돼 있어요. 1년, 이제 회의 기간이죠. 150일인데 이런 적 없어. 지금은 삭제됐죠. 그래서 임시에 계속 가질 수가 있어요. 정기 빼고도 임시에 계속 가질 수가 있다. 임시회는 연 몇 번 열어야 돼요? 없어요, 그런 것도. 며칠이에요, 임시회는? 30일이다. 아니에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죠.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죠. 이번에 이제 최근에 이게 문제가 됐죠. 왜냐하면 무제한 토론 같은 경우가 이제 몇 분의 몇이죠? 3분의 1로 개시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자한당에서 3분의 1로 계속 무제한 토론을 걸었죠. 근데 의안이 몇백 개야. 몇백 개에다 3분의 1 요구로 무제한 토론이 걸려요. 그럼 진행이 안 돼. 회의 진행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민주당이 어떻게 대처를 했어요? 이게 뭐 2, 3일로 쪼개서 했단 말이죠. 30일 한 이틀.
임시회의를 이틀만 갖는다. 회의 일수를 이틀로 제한하는 거죠. 그래서 회의 정족수는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틀도 좋아요. 그러면 무제한 토론이 이때 끝나는 거예요. 이틀에. 그럼 다음 또 임시회가 개회되겠죠? 다음 임시회 개회는 4분의 1이면 되는 건 요구 정수니까 4분의 6으로 시작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때 무제한 토론이 걸렸던 의안은 다음 회계가 개시되면 바로 본회의 상정돼서 표결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공수처 법안이 지금 이렇게 통과된 거예요.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 무제한 토론이 걸려 있었어요. 자한당 요구로. 그래서 임시를 짧게 의결했죠. 민주당이 주도해서. 그 다음에 다음 임시를 또 요구했단 말이죠. 다음 임시가 열리죠? 그럼 바로 본회의 상정돼서 표결이 진행돼요. 그래서 공수처 법안이 가결된 거죠. 그래서 임시회가 30일이 아니다 이겠죠.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죠. 초과할 수 없다.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결정해요? 의결하는 겁니다. 회의일수는 의결한다. 그렇죠. 정계는요, 10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그렇죠. 10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 변경, 그죠? 10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의사공개원칙. 의사공개원칙은 이제 50조죠. 50조 1항, 국회의는 공개한다. 단서, 출석과 반서 찬성이 있거나 또는 의장이 국가안전보장의 사유로 사유가 있다라면 비공개를 할 수 있다. 이게 돼 있죠? 조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50조 1항. 본문 회의는 공개한다. 근데 위원회라든지 본회의라는 용어는 없고 그냥 공개한다고 돼 있죠. 근데 해석론적으로는 규정은 없지만 본회의, 위원회, 회의들이 모두 공개하는 게 원칙이죠. 공개하는 게 원칙이다. 본회의도 적용되고 위원회 회의도 적용됩니다. 위원회 회의 공개는 국회법에 가면 있죠. 소위원회 공개한다 돼 있고 본회의도 공개한다고 돼 있습니다. 위원회는 본회의 조항을 준용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공개하죠. 다만 이제 비공개를 하는 것들이 국회법에 이제 두 가지가 이제 따로 규정되어 있죠. 하나는 정보위원회 회의, 또 하나는 그 국회의원 징계에 관한 회의. 두 가지는 비공개를 한다라고 국회법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국정원 관련돼서 그런지 정보위원회는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죠. 그다음에 국회의원 징계 관한 회의 둘은 공개하지 않는다. 이 출석과 반수는 사유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의장일 때는 사유 제한이 국가안전보장이죠. 회의 비공개 사유 제한. 출석과 반수는 회의를 비공개로 할 때 어느 때냐? 사유 제한이 없어요. 근데 발의 정수는 10인이죠. 10인 이상의 발의와 출석과 반수죠. 토론 없이 표결합니다. 대신 토론 없이 표결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토론 없이 표결한다. 기억하시고 의장은 사유가 뭐라고요? 국가안전보장. 나중에 108조랑 꼭 확인해 보시고 헌법 108조. 108조는 법원 심리 비공개 사유인데 국가안전보장 안열수 선량한 풍속 세 가지죠. 그죠? 이거랑 비교해서 이게 엄한 단어 들어간지 확인해 줍니다. 선량한 풍속 이렇게 많이 들어가죠. X입니다. 국가안전보장이죠. 사유가 하나로 돼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5조, 이거는 이제 국회법이에요. 55조는 위원회와 관련해서 의원이 아닌 자는, 우리 같은 사람이죠. 의원이 아닌 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위원회의를 방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합헌이죠. 헌재 합헌이라고 했죠. 그리고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의원이 아닌 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방청할 수 있다. 합헌이었습니다. 근데 이 조항을 해석할 때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는 걸 기억하세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이 판례에서 1번이죠. 공개 원칙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래서 비공개 원칙을 전제로 한다. 맥스. 공개 원칙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당연히. 공개 원칙을 전제로 한다.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공개 원칙으로 해서 허가를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방해가 될 때만 허가를 불허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허가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합헌이었죠. 그다음에 국회 방청 불응에는 알 권리 침해가 아니라는 헌재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국회 의사 간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와 관련해서 이 정보공개 청구권은요. 정보공개 청구권이라는 것은 헌법 몇 조 관리 있다고 그래요? 1조, 10조 인간의 조롱같이 1조 국민주권, 10조, 21조 표현의 자유, 3, 4조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네 가지를 근거를 들었는데 이게 이제 21조 관련이 상당히 있어요. 물론 1조하고 관련이 있죠. 다 관련이 있죠. 네 건데. 정보공개 청구권이죠.
근데 이게 국민으로서 이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보와 이해관계가 있느냐는 무관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국무총리 후보자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죠. 그분이 뭐 예를 들면 납세 실적이 있느냐? 세금 뭐 체납한 사실이 있지 않느냐? 군대 병역 의무는 이행했느냐? 이런 거 나랑 무관한 거예요, 좀. 아니 뭐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뭐 세금을 냈던 군대를 갔다 왔던 안 갔다 왔던 나랑 무슨 관계 법적으로 관계 없죠, 그렇죠? 응? 근데 정보공개 정보라는 것은 표현의 자유죠. 그래서 정책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알고 싶다겠죠. 그다음 국민주권, 주권자로서 국무총리 후보자가 어떤 사람인지, 국민으로서 이 의무를 이행한 사람인지 알고 싶다. 그래야 내 의견을 표출할 거 아니냐. 라는 차원에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것이어서 그 정보와 직접적인 법률관계, 이해관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뭐는 정보공개 청구는. 그래서 이해관계 유무와 상관없이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거죠. 개인정보와는 좀 달라요. 개인정보 보호 청구권이죠. 보호 청구권은 개인정보 보호권은 개인정보 보호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정보 주체가 청구하는 거죠. 사생활의 비밀이죠. 17조가 핵심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정보에 대해서 열람 청구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정보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없죠. 정보 주체가 청구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정보공개 청구권과는 차이가 이제 있긴 합니다. 정보공개 청구권은 이해관계 상관없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소위원회 회의 공개 원칙, 그 다음에 비공개를 하는 내용은 합헌이었습니다. 그 정보와 이해관계가 있다 없다를 구분 없이 인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거 기억하시고, 회계계속은 아까 다 한 것 같고, 일사부재의 원칙도 이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위반 두 번째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제적감한 출석에 미달이면 부결된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적감한 출석에 미달되면 부결된다. 기억하시고, 1사번, 2번, 2번. 의사정수 뒤에 가시면 제적 5분의 1이죠.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다. 헌법이 아니라 5분의 1이. 아까 했죠? 5분의 1? 표결. 기명표결 제일 밑에 헌법 개정 아니거나 기억하시고. 정족수 됐고. 중요한 건 마세요. 나중에 나와다. 300페이지 국회 입법권. 처분적 법률이죠. 이건 뭐 헌법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뭐 배울 때도 그렇고 행정법 할 때도 그렇고 이제 법의 기본적인 법이라는 것은 일반 추상적이에요. 일반 추상성을 특징으로 한다. 일반성이라는 것은 뭐냐? 이 법이 사람 기준으로 불특정 사건에 적용되는 성질을 일반성이라고 해요. 추상적이라는 건 사건 기준으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반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법 성격을 추상적이라고 하죠. 사건 기준으로. 예를 들면 형법을 생각해 보세요. 형법. 형법이 누구한테 적용되느냐? 불특정 다수죠. 살인죄다. 그럼 불특정 다수. 어떤 사건이냐? 불특정 다수 사건이죠. 요건이 충족되는 불특정 다수 사건에 형법에 살인죄가 적용되죠. 세법도 그렇고. 그래서 국회는 일반 추상적인 법을 만들고 이것을 구체화시켜서 적용하는 것은 집행부죠. 왜 행정부를 집행부라고 그래요? 법을 집행한다는 거예요, 법을. 집행한다는 게 뭐예요? 일반 추상적인 법을 구체적인 사람과 사건에 적용하는 거죠. 예를 들면 국세청장이나 과세관청에서 세무서장이 황남기 너 2019년 소득에 대해서 3천만 원 세금을 납부해라. 이거는 매우 특정인이죠. 사람이 특정이죠. 특정. 사람 기준으로. 사건 2019년 소득이죠. 그래서 이것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이라고 하죠. 과세처분. 과세처분 같은 것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이란 말이에요. 과세처분은 개별적으로 구체적이죠. 황남기 씨 2019년 소득에 대해서 이거죠? 3천만 원 세금 내세요.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집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인 거죠. 구체적이란 말이죠. 집행부는 구체적으로 법을 집행하죠. 그렇죠. 그다음에 사법부는 이 일반 추상적인 법을 구체적으로 잘 적용했느냐를 통제하는 거죠. 행정소송이라는 것은 행정법원에서 일반 추상적인 법을 이걸 구체적으로 잘 집행했느냐. 그게 이제 뭐 위법 여부를 심리하는 거죠. 그렇죠? 위법 여부를 심리하는데 처벌적 법률이라는 것은 얘가 적용될 사람과 사건을 직접 정하는 거죠. 그죠? 이게 처분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처분이 대표 처분이죠. 집행부의 대표 행정작용의 처분 아니? 그래서 이제 처분의 핵심이 구체적인 거라면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죠.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처분한단 말이죠. 근데 얘가 할 걸 얘가 직접 다 한단 말이에요. 이걸 처분적 법률이라고 하죠. 처분적 법률이라고 하죠.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황랑기를 사형에 처한다는 법률을 만들었어요. 오늘 법률을 국회가 황랑기를 사형에 처한다. 그러면 특정인 황랑기죠. 사형에 처한다. 끝난 거죠. 이 사건에서. 그럼 이걸 처분적 법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처분적 법률이 금지되는 것은 법원이 할 일을 애가 대신하는 거예요. 재판을 애가 대신하는 거지. 검사가 할 일도 애가 대신하는 거예요. 검사가 구형을 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검사가 구형을 하고 싶어도 구형할 게 없어. 왜? 사형에 처한다밖에 없어. 법관도 이게 사형밖에 없어. 그래서 검사나 법관이 집행부나 사법부가 할 일까지 얘가 다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권력분립 위반되고 권력을 나눠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다른 국가의 권한 침해고 또 황랑기 입장에서는 평등권 침해죠. 왜 나만 사형에 처하느냐. 그래서 난 평등권을 침해당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분적 법률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돼요. 자, 처분적 법률 개념 특정이다. 기억하셔야 돼요. 특정인 특정 사건. 불특정이 아니라. 그 다음에 처분적 법률 금지하는 규정도 없고 허용하는 규정도 없다. 헌법에는. 헌법 조항상은 금지, 허용 다 규정이 없다. 금지, 허용 다 규정이 없다. 헌법 조항상은 금지하는 규정도 없고 허용하는 규정도 없다. 뭐? 처분적 법률. 금지하는 규정도 없고 허용하는 규정도 없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금지, 허용 규정이 다 없어요. 네? 처분적 법률이 아니었던 것, 대표적인 것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특히 기억하시고, 보안관찰은 최소한 기억하셔야 돼요. 보안관찰 대상자로 하는 것, 이건 처분적 법률 일반 추상적이에요. 요것만 갖추면 모든 사람이 보안관찰 대상자가 될 수 있어요. 특정인이 아니죠. 그래서. 그 다음에 법률안 제출. 법률안 제출은 50이죠. 정부가 제출하죠. 헌법. 그 다음에 국회의원이 제출하죠. 구체화시킨 것이 뭐예요? 국회의원은 몇 명이죠? 10인이죠. 응? 79조 때문에 10인, 10인의 발의로. 그 다음에 정부가 제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가 소관사항에 대해서. 상임위원회가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출할 수 있다. 이번처럼 사법개혁특별위나 정치개혁특별위나 법률안을 제출하는 특별한 케이스도 있다. 아주 특별하죠. 그런 케이스도 있다. 예산이 수반되는 법률안 제출은 정부가 제출할 때는 추계서와 재원조달의 방안 두 가지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가 예산이 수반되는 법률안을 제출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추계서와 재원조달의 방안 두 가지 다 제출해야 돼. 대충 얼마 들 것인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해서 1년에 100억이 든다. 100억 정도 든다. 재원조달은 어떻게 할 수 있다. 두 가지를 제출해 줘야 돼요. 응? 여러분 행정부 공무원이 된다. 그럼 법률안 제출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출할 때 돈이 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재원조달의 방안까지 같이 제출해야 돼. 근데 국회의원이 제출한다. 10인이면 되는 건데 예산이 수반되는 법률안일 때는 추계에서만 제출하면 돼요. 대충 100억 든다. 이 정도만. 뭐가 필요 없다? 재원조달의 방안을 제출할 필요 없다. 재원조달의 방안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소관사임이라도 그렇다. 법률안 제출 행위는 헌법소원 권한쟁의 대상이 안 됩니다. 법적 이력이 없으니까. 요새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뒤에 301페이지 두 번째죠. 계속 나오고 있죠. 의안이 어느 위원회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않은 거예요. 이 법안이 기획재정이 건지 정무위원회 건지 헷갈려. 이 법안이 하나 올라왔는데 제출됐는데 이게 소관상임위원회가 어디 걸까? 법제사법위원회가 결정한다? 아니. 운영위원회 결정한다? 아니. 어떻게 됐어요? 국회의장이 어디와 협의하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협의하여 결정한다. 의장이. 협의가 안 되면 누가 결정한다? 의장이 결정한다. 두 가지 정확히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 법안이 과연 어디 위원회에 넘겨서 심의를 해야 할 것이냐가 문제가 있을 때 첫째, 상임위원회와 협의한다? 아니. 법제사법위원회 협의한다? 아니. 어디와 협의한다?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협의가 안 되면 그 다음 어떻게 한다? 의장이 결정한다. 둘 다 정확히 얘기해야 돼. 정확하게. 단어 뭐가 들어가는지 잘 보시고 때려야 돼. 공청회 청문회, 의안 상정, 철회, 안건조정위원회, 위원회 심의, 축조심사 기억하셔야 돼. 소위원회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없다. 위원회는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재정법률안 정부 개정법률안 축조심사 생략할 수 없다. 세 가지로 구성됐죠. 공청회 청문회 쪽으로 올라와 보세요. 공청회 청문회 쪽은 의결로 생략할 수 있죠. 청문회 공청회를 의결로 생략할 수 있죠. 그죠?
자, 기억하시고. 공청회 청문회, 재정법률안, 전부 개정법률안, 공청회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 의결이 있으면 생략할 수 있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축조심사 세 가지죠. 소위원회는 생략할 수 없다. 위원회에서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그러나 새롭게 제정하거나 전부 개정하는 법률안은 축조심사를 의결로도 생략할 수 없다. 정확히 기억하시고, 자, 입법외교는 포기하시고. 보리안과 위원회 해임. 자, 법안이 올라왔는데 여기서 끊어주는 거예요. 위원회에서 끊어줘가지고 이쪽으로 안 넘기는 거죠. 본회의로. 본회의로 안 넘기는 것을 보류함이라고 하죠. 보류시켰다 이겠죠. 여기서 커트시켰어요. 보류된 것을 좀 넘기자고 해요. 위원회 해임이라고 하는데 7인 이상의 찬성으로? 아니죠. 7일 이내죠. 7일 이내의 찬성으로 몇 명? 30인 이상 요구가 있으면 본회의로 부의하게 됩니다. 7일 30인이죠. 본회의, 이걸 위원회 해임이라고 하죠. 위원회 해임이라고 한다. 위원회에서 보류된 법안이 하나 있어요. 이걸 본회의로 넘기고 싶어. 그럼 위원회에서는 안 넘기겠대. 그럼 위원회 위원들이 아니 30명이 모여가지고 7일 이내 본회의로 부의를 요구하게 되면 넘어가죠. 근데 이게 요구 안 되면 폐기돼 버립니다. 이 의안이 법안이 폐기되고 본회의로 안 넘어가죠. 아예 폐기되는 거예요. 폐기된다. 7일 이내 30인 이상의 찬성의 요구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지 않으면 바로 폐기돼 버려요. 그 다음 폐기돼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체계자고 심사. 소관 상임위를 거쳐 법사위를 가는데 법사위는 체계자고 심사죠. 요새 문제가 된 사업원은 정확히 해야 돼요. 선진화법 사건. 요새 계속 신문에도 나오고 우측에 신속 처리한 건 패스트트랙이라고 나오는 게 이거예요. 패스트트랙이라고 하죠. 신속 처리한 건. 우측. 이게 지금 이번에 이제 선거법이랑 공소법안이 다 이거로 지금 진행됐던 거예요. 자, 이 내용이 도대체 뭐냐, 그렇죠, 이게. 하나는 좌측 내용은 야당과 관련이 있어요. 야당을 위하여죠, 어떻게 보면. 우측 거는 여당과 관련이 있는데, 예? 이게 위원회에서 지금 법안 하나 심리하고 있어요. 심리하고 있는데, 의장이 얘네들한테, 야, 니들 언제까지 심사를 끝내? 이런단 말이죠. 1월 20일까지 심사를 끝내. 너는 30일까지 끝내고 안 끝내면 본회의로 바로 본회의로 직권 상정하는 거예요. 직권 상정. 야, 안 끝내? 야, 2월 1일 내가 본회의 상정한다. 직권 상정이라고 그래. 근데 옛날에는 직권 상정에 이제 제한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의장이 그냥 지 멋대로 상정하라. 새벽에 갑자기 새벽에 내일 아침 새벽에 상정하는 거예요. 그 여당원들만 회의에 참석하는 거예요. 야당원들은 자고 있고. 실제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자한당이 주도해가지고 1996년에 야당원들은 잠자고 있는데 새벽 6시 30분에 모여가지고 무더기로 법안을 통과시켜요. 그게 가능했던 게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옛날에는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날치기 통과를 많이 하자 법안이 들어왔는데 이게 선진화법이. 선진화법이 뭐라고 됐냐면 1호, 2호, 3호죠. 1호, 2호는 협의고 3호는 합의야, 합의. 1호, 2호 천재지변 국가 비상사태예요. 천재지변 국가 비상사태에서는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원과 협의해서 심사기간을 정해줘요. 1월 20일, 1월 30일 협의해서. 근데 나머지 경우는 합의야. 의사가 일치돼. 교섭단체 대표원과 합의가 되면은 심사기한을 지정해요. 그래도 안 되면 직권 상정하는 건데, 근데 이게 천재지변 국가 비상사태일 때는 협의인데, 나머지 일반적인 경우는 합의예요. 지금은 일반적인 상황, 우리나라 지금 국가 비상사태도 아니고 천재지변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야 교섭단체 대표원들과 만나 합의가 돼야 돼. 근데 자한당에서 합의해 주겠어요? 지금이라면? 안 해주죠. 합의 자체가 안 돼. 그러니까 심사기간을 지정을 못 해요. 그럼 법사위원장이 지금 누구죠? 여상규 씨죠. 자한당, 골수 자한당. 약간 또라이스러운, 내 생각에 생또라이 수준 같기도 하고 말이야. 그쵸? 이상한 사람이야, 내가 보면. 내 입장에 거의 생또라이지, 뭐. 그런 사람이니까 이게 자한당 사람이 꼴통 자한당이야, 내가 보니까. 안 넘겨, 법안을. 그냥 잡고 있는 거야, 그쵸? 잡고 있는 거야, 그쵸? 잡고 있는 거야. 법안이 안 넘어가는 거야, 그쵸? 법안이 안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 국가 비상사태
천재지변이면 협의해서 하면 되는 건데 이게 아니면 자한당 교섭단 대표가 합의가 돼야 돼. 근데 합의해주나? 심재철이구나 지금. 심재철 씨가 합의해주나? 안 해주지. 그러면 이게 심사기는 지정을 못해요. 그럼 상정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막아버리면 모든 법안이 다 안 넘어가 버려요. 안 넘어가 버리죠. 골 때리는 거죠. 그래서 이 법안이 막혀 있는 거야. 그리고 이번에도 정세균 씨가 뭐 국무총리 되면 이게 제일 문제다, 이 법안이. 만들어 놨는데 골치 아프다, 그죠? 이게. 법안이 효율적으로 통과가 안 돼 버렸죠.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이제 법정 보면 이제 협의와 합의가 있잖아요. 이번에도 이제 그 검찰총장이랑 추미애 법무장관이랑 했을 때, 그 검사들 그 인사 결정할 때 검찰청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게 들어야 한다. 그래가지고 뭐 안 들었다, 뭐 이래가지고 그죠? 뭐 말이 많은데 솔직히 이런 단어는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들어야 한다는 것은. 논의 자체가 되게 웃긴 놈들인 거예요. 막 TV에서 나온 놈들 막 얘기하는 거 보면 다 정치 색깔이야. 이게 협의라는 건요, 있으나만 하다 우리도 법에서 설명할 때 전 한 통 때리면 내가 강의 때도 협의한다 그랬거든요. 실제 사건에도요, 팩스를 날려주면 협의야. 실제 사건이 있어요. 고난적인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회의장 있잖아요. 야당 그 국회 대표소장한테 팩스를 보내줘, 이 법안을. 그래서 답변 안 들어. 그리고 협의했다고 해요. 전화해가지고 내가, 이 법안이 뭐 이거 심사기관 지정해줘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싫다고요? 알았습니다. 끊습니다. 협의했습니다. 끝. 이거 진짜예요. 이 협의야. 의견을 드려야 한다는 건요,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냥 전화 한번 하면 땡 때리면 되는 거야. 너 의견 있니? 없어? 알았어. 오늘 저녁에 안 만나는 거다. 그럼 전화 끝나면 똑같아. 친구한테. 의견 듣는다는 것은 구속력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한번 전화 한번 되려면 이게 전화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지금 말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인 거야. 그래서 이게 협의와 합의가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게 1호2호는요,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전화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야. 지금 비상사태인데 지금 빨리 법안 통과시켜줘야겠는데, 심사기한 지정해야 되는데, 오늘 저녁까지 내가 통과시키라고 할 텐데, 자, 그 교섭단체 대표원 찬성하세요? 반대하시면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까지 끝내라, 법안. 이게 협의예요. 비상사태인데, 지금. 천재지변인데, 지금 무슨, 뭐, 심재철을 만나가지고 막 논의하고 뭐 어쩌자. 그러다가 비상사태 해결을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협의인 거예요. 조항이. 3호는요. 나머지는 다 합의가 돼요. 근데 이제 비상사태가 아니고 천재지변이 아니면 합의하기 참 힘들죠. 그러니까 심사기한 지정을 잘 못해요. 그래서 맥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 자한당이 다수당일 때 이제 무슨 얘기 있었냐면은 이 사호가 없다는 거예요. 사호가. 제적과 반수가 요구할 때. 제적과 반수가 뭘 요구해? 심사기한 지정, 직권상정을 요구해, 의장한테. 야, 의장. 심사기한 지정해라. 직권 상정하게. 왜? 여기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 제적가반수. 우리 표결할 기가 없다. 제적가반수가 모여있단 말이야. 야, 지금 우리 본회의장에 우리 모여있다. 제적가반수. 지금 한 달간 이 법안 통과시키려고 지금 여당 교수단체 쪽에서 대표원이 갈구고 말이야. 다음 공천 가지고 협박하고 이래가지고 여기서 저기 집에도 못 가고 이거죠. 여기서 이제 농성하고 있어. 기다리고 있어. 제적가반수 여당원들이. 근데 얘네에서 안 끝내는 거야, 얘네들이. 그럼 제적가반수 국회의장한테 뭐라고 그래? 야, 빨리 저 심사기한 지정해. 1월 15일까지 지정하고 빨리 안 되면 넘겨줘. 이거를 요구할 수가 이제 있느냐의 문제. 이게 고난쟁의 판례가 나온 거예요. 이게 그 얘기. 이게 있어 없어요, 일단? 없다, 이거죠. 그게 진정입법 부작위. 진짜 입법 부작위. 네? 첫 번째 쟁점, 진정입법 부작위다. 3번. 302페이지 3번 동그라미 기억하세요. 부진정입법 부작위다. X. 진정입법 부작위다. 기억하세요. 3번 아래쪽에 3번 진정입법 부작위다. 기억하세요. 분유입법 부작위 아니에요. 진정입법 부작위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 제적과반수가 요구하면 심사기한을 지정하고 본회의 상정을 요구할 권한이 헌법에서 도출되느냐? 없다. 의무가 도출되느냐? 그런 거 없다. 그런 거 없다. 라는 게 4번이에요. 5번, 근데 국회의장이 거부했어. 그리고 권한징계를 청구했어. 예? 권한 침해 가능성이 있느냐? 없다. 그래서 각하라는 겁니다. 각하. 자, 그래서 지금 심사기한 지정과 직권 상정의 경우에서는 세 가지 경우 수밖에 없어요. 이거 없어요. 세 가지 경우 수입니다. 천재지변 비상사태일 때 협의.
나머지는 합의가 되면 심사기한을 지정하고 그 기간이 경과되면 직권으로 상정할 수 있어요. 국회의장이. 이거는 직권 상정 사유가 아니야. 제적과반수 요구. 규정이 없어요, 지금. 85조 쪽에. 국회법 85조 쪽에 4호는 없다. 3호로 끝난다. 응? 3호로 끝나요. 3호로 끝납니다. 4호가 없어요. 응? 그래서 진정입법 부작이고, 응? 제적과반수가 요구하면은, 제적과반 요구하면, 국회의장은 심사기한을 지정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직권 상정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안 했어. 요구했는데 안 했어. 의장이 거부했어. 그러면 여당 국회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 각하는 거예요. 권한쟁의 사건에서 각하는 거예요. 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여기에 대해서 대응책으로 하나 나왔던 게 이때 같이 들어온 거예요. 쌍을 맞춰준 건데, 이거는 지금까지는 야당을 위한 거였다면 이제 약간 다수당을 위한 것, 여당이나 다수당을 위한 것이 신속 처리한 건이에요. 그래서 제적 과반수가 서명을 해요. 이거는 본회의도 상관없고 위원회도 상관없습니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 제적 과반수 서명하면 본회의장 의장 또는 위원장한테 넘어와서 5분의 3으로 결판을 내.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신속 처리 안건으로 채택이 되는 겁니다. 이 법안을 패스트트랙이라고 신속 처리 안건으로 이게 지정이 되는 거예요. 안건 지정이. 그래서 이번에 공수처 법안이라든지 형사법 개정, 어저께 통과시켰는 형사법 개정안, 그 다음에 연동 비례대표제가 담겨져 있던 선거법 개정안, 이 세 가지 대표적인 최근에 논란이 됐던 세 가지가 이 패스트트랙이라는 신속 처리 안건 지정을 통해서 진행이 됐던 거예요. 자, 정족수는 제적과반 서명에서 5분의 3이에요. 그래서 왜 권은희랑 저기 누구죠? 관악구 국회의원 바른미래당 얼마 전까지 국회의원 했던 원내 교섭단체 대표원도 하고 오신환이 그죠? 오신환이랑 권은희가 이게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에 있었던 거예요. 이 두 사람 때문에 5분의 3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오신환이랑 권은희가 이게 좀 반대가지고 5분의 3이 잘 안 됐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른미래당 지도부에서 이 사람들을 사보임시키는 거예요. 사임시키고 다른 데로 쫓겨하고 당권파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2명을 투입시켜서 통과시켰던 거예요. 그 투입하는 과정에서 뭐가 있었던 거예요? 패스트트랙 사건에서 회의 방해죄의 문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한당 국회의원들 상당수가 지금 기소돼 있단 말이죠. 그 심각한 거예요. 그 범죄 유형이 아주 심각한 거죠. 정치 인생 끝나요. 잘못하면 정치 인생 끝날 만큼 아주 심각한 사안이다. 저게. 그래서 저게 이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주 같이 하자면 자, 69페이지, 70페이지 피서운권이 없는 사람, 자, 보세요. 피서운권이 없는 자 70페이지입니다. 예? 그럼 2번에 가면 국회법 160, 국회행위 방해죄야. 국회행위 방해죄를 범하여 다음 강목 해당한 사람은 피서운권이 없다. 감옥 500만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점. 이게 선고에 못 나와. 그 다음에 집행유예 선고가 10년. 집행유예도 포함해서 10년. 어휴, 심각한 거. 5년 10년. 500만 원만 나와도 벌금 5년간 안 되고 집행유예 나오면 그게 10년간 안 나요. 거기 정치 인생 끝나는 거지 뭐. 이거 심각한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이때 나경원 의원 등이 그 당시 원내 교섭단체 대표원이었잖아요. 이 두 국회의원 못하게 특히 한 명의 국회의원 국회의원 개인 회의실에서 감금시켰잖아요. 사실은 감금시켜서 못 나가겠죠. 못 나게 가지고 문 열고 구해달라고 소리치고 그 사건 있잖아요. 거기서가 10명이가 가까이 있었다는데, 그 사람들이 얄짤없이 500만 이상 나와요. 판결 나오면. 이건 얄짤 없어. 감금이 심각한 거예요. 국회의 방해죄 심각한 문제죠. 그 중에서. 그러면 이게 내 생각에는 집행유예 정도 나올 거예요. 아무리 못 나와도 실형 나올 수도 있어요.
500만 원 절대 안 때린다, 저런 것들. 그러면 이제 10년간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없어요. 못 나와. 그럼 정치인에서 끝나는 거예요. 당선되더라도 문제. 4월 달에 당선되더라도 다 저기 피선거권이 없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올라. 피선거 없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당선돼도 다 당선 무효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또 이게 10년간 이게 국회의원 선거 못 나와. 그것 때문에 시험에 나올 만한 거죠. 어? 그때 이것도 다 관련이 있었던. 신석 처리안건으로 2명 투입시키는 사보임 가는 과정에서 한 명 그때 최입인가 누군가 어떤 국회의원 못 나가게 해서 그 회의실에 자한당 애들이 들어가가지고 문 잠고 뭐 그렇지 않잖아요? 문 잠고 그랬죠? 그 사건 말이에요. 또 국회의장이 못 들어가긴 그 사건도 있었지만 하여간 그 사건 심각하죠. 특히 그 사건이 심각할 거예요. 안에 들어가 있던 사람은 심각한 거죠. 응?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사건이 불거졌던. 이거 또 이제 바른미래당에서 5분의 3을 채우기 위해서 5분의 3이 2명이 투입돼야만 이게 5분의 3이 딱 맞춰지는 거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그래서 신속 처리안건을 지정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보임하는 과정에서 5분의 3이 충족됐어요. 그래서 신속 처리안건으로 이 세 가지 법안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2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하나가 이제 지정이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180일 이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심의를 끝내야 돼. 법제사법에서는 90일 이내 끝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60일 이내 상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안 되면 상정이 돼버려요. 자동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동으로. 아까 여기 이게 필요 없어. 뭐 협의냐 합의냐 필요 없다. 협의냐 합의 필요 없이 신속 처리한 거는 협의나 합의 필요 없이 그냥 넘어가. 기간이 지나면 넘어가. 근데 이게 60일 이내에 이제 상정을 의장이 해야 되는데 의장이 문희상 의장이 바로 상정해 버리는 거예요. 60일 끌지도 않아, 그죠? 그래가지고 선거법 개정안이 12월 초에 통과됐던 거고, 이제 연달아서 공처법안, 그 과정에서 공처법안 사건이라든지 형사법 개정안 사건에 아까 뭐가 들어간 거예요? 자한당 애들이 무제한 토론을 건 거예요. 무제한 토론을 또 회피하기 위해서 회계 끝나면 바로 지체 없이 표결에 붙여진 거예요. 공처법안이라든지. 그런 법안들이 다 일일이 적용돼. 이번에 뭐 국회법 공부하기 참 재밌게 돼 있어. 그냥 케이스를 만들어줬어. 그냥 국회법 주요 조항들이 다 걸렸어요. 작년에 걸쳐서 이 주요 법 조항들이요. 예? 우리 현실 정치 세계에 다 적용됐어요. 무제한 토론도 심각하게 적용됐고, 이거 패스트트랙도 심각하게 적용됐고, 저것도 심각했고, 하여간 그래가지고 이게 다 이 부분이 다 출제가 될 수가 있어요. 국회법장 그래서 지금 이 말한 것들. 해당 정도. 아까 국회의 방해죄부터 시작했어. 선거법장도. 걸리면 500만 원만 나오면 5년이야. 집행유예 나오면 몇 년? 10년이 끝난다. 집행유예 기간 끝나고 10년이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하면 이거 끝나고 또 3년 끝나고 또 10년 또 기다려야 돼요. 미쳐버려. 13년이야. 그럼 나이 뭐 한 50 된 사람 13년 하면 50 중반 된 사람 막 70세다 되게. 그럼 이제 국회의원 정치인이 끝나 지자체 장관도 아무것도 못 나와. 선거는 아무것도 못 나와. 이거 심각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출제가 이제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출제자들은 현실 정치 세계에서 문제된 걸 출제를 할 가능성이 많다.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서 벌어진 이런 법조항들 하나씩 다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 알아서 하시고. 본회의 심의 93조는 영원한 주제죠. 그래서 위원회에서 끝나고 이제 본회의로 넘어오잖아요. 그래서 본회의에서도 이제 질야 토론을 해요. 위원회 끝나고 뭐 본회의는 노는 건 아니고 질야 토론을 합니다. 위원회 중심주의를 하더라도 본회의에서 이제 토론을 해요. 여기서 토론을 하는데 다만 93조죠. 93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위원회 심사를 거쳤다 이게. 위원회에서 거쳐서 의안이 넘어왔다. 그때는 본회의에서 이게 질야 토론을 생략할 수 있다. 뭐가 있으면? 의결이 있으면 질야 토론을 생략할 수 있어. 질야 토론을 생략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뭐가 있어야 돼? 의결이 있어야 돼. 의결이 없으면 안 돼. 또 위원회 심의사를 거쳐야 돼. 거친 안건만. 위원회 심사를 안 거쳐는 안건은 토론 질의 절차를 진행해야 되고 이게 체크해 보시고. 제부. 여기서 백시키는 거예요. 본회의에서 야, 니네 똑바로 좀 다시 심의해라. 그 대충 하고 그냥. 제부죠. 제부는 해당 위원회에 넘길 수도 있고 다른 위원회에 넘길 수도 있어요. 야, 기획재정위원회 니네 뭐 법안 개판을 심의하고 말해. 저 못 믿겠다.
정무위원회 니네가 좀 심의 좀 해줘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다른 위원회로 하여금 심사케 할 수가 있어요. 재해부할 때. 백시키는 거예요. 심사 잘못해도 못했다고. 위원회 심사 제대로 안 했다고 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재심사를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해당 위원회 재해부할 수 있고 다른 위원회 하여금 다시 심사케 할 수도 있어요. 뭔지 알겠죠? 계획재정에 야 니네가 다시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야 니네 못 믿겠다. 정무위원회 니네가 해줘라. 이렇게 할 수도 있다. 본회의에서 그걸 요구할 수도 있어요. 무제한 토론이죠. 3번 제고 토론으로 이제 5분의 3이 종료. 시간상 제한이 없다. 법안안 됐습니다. 거부권은 이제 헌법 조항이에요. 헌법 조항 봐보세요. 53조. 헌법조항 53조 의결되어 이송된 날로부터죠. 의결된 날이 아니라 이송된 날로부터 며칠이? 15일. 자, 며칠이? 이송된 날로부터 15일. 53조 1항 2항이죠. 15일 이내 공포나 제의를 요구할 수 있죠. 1항, 2항. 공포, 제의 요구. 이것도 없으면 몇 항으로 가요? 5항으로 가죠. 5항으로 가서 폐기되지 않고 확정되죠. 15일 이내 제의 요구도 없었다. 공포도 안 했다. 뭐 어떻게 돼? 법률안은 확정된다. 확정된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2항은 이제 제의 요구고, 3항 뭐 안 된다. 4항은 이제 제의 요구했을 때 국회는 제의에 붙이고, 제적감 추석의 추석 3분의 2로 무기명으로 하죠. 전과 같은 의결이죠. 동그라미. 다른 단어 들어가면 틀리죠. 수정 의결이든지 대통령 요구한 대로 의결이든지 틀립니다. 뭐? 전과 같은 똑같은 의결을 하면은 법률안은 확정이 된다. 확정돼 효력 발생하면 X 확정만 되는 거예요. 효력 발생은 지금 한참 모르는 거야. 왜? 6항, 7항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6항의 공포, 7항은 공포 20일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하죠. 그래서 확정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절차인 공포 절차와 6항, 그 다음에 7항 20일의 경과라는 또 다른 효력 발생 절차가 요건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항, 5항만 가지고는 확정이죠. 끝났죠? 4항, 5항의 마지막 단어가 뭐예요? 확정으로 끝나는 거예요. 효력 발생이 아니라. 왜? 효력 발생은 6항을 기다려야 되고 7항을 기다려야 합니다. 특히 7항까지 가야 돼요. 6항의 공포, 7항의 20일. 그래서 공포가 효력 발생 요건이에요. 이게 이제 법률의 경우는 공포를 효력 발생 요건을 한단 말이 이 말이에요. 왜? 6항에 공포가 있어야 되고 7항은 뭐예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함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법률안은. 그러니까 공포가 없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근데 이거랑 비교하면 54조를 봐보세요. 54조에는 그런 말이 없어. 2항에 보면 이제 뭐 의결을 한단 말이 있지. 언제 효력이 발생하나? 54조에는? 예산은? 없죠. 왜 없겠어요? 공포로 효력 발생 요건은 안 하는 거예요. 그냥 1월 1일 되면 효력 발생하는 거예요. 국회에서 의결했죠? 국회에서 의결했죠? 대통령이 공포하든 안 하든 효력은 발생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법령 공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예산안도 공고하도록 돼 있어요. 법령 공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예산안도 공고는 하도록 돼 있지만 공고를 하든 안 하든 효력은 발생하는 1월 1일.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공포나 공고에 대한 조항이 없는 거예요, 헌법에. 근데 헌법과 53조는 53조 6항은 왜 의장까지 들먹이는 거예요? 도대체 귀찮게. 공포를 꼭 해야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만약이라도 대통령이 안 하면 의장 너라도 해라 제발 좀. 왜? 그래야지 법이 효력을 발생하지. 국회에 지금 의장이 땅땅땅 했으니 지는 공포할 거 아니야. 대통령이 혼자 반대. 아이 나는 이 법안 도저히 공포 못하겠다 그죠? 근데 의장은 공포할 거 아니에요. 왜? 국회에서 가결선고 지가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안되면 의장이라 하라 이 말이에요. 그 6항이. 5일이 경과하면 의장이라도 공포해라. 왜? 공포 효력 발생 요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심각한 조항이 54조에는 없어요. 공포에 대해서. 왜? 공포가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게. 이게 만약에 예산안이 공포 효력 발생 요건이면 대통령이 공포 안 하면 뭐 저 의장이 한다든지 뭐 누가 한다든지 해놨을 텐데 그런 게 없어. 그러다 보면 이걸 뭐라고 하죠? 예산 특수결주의 예산 비법률제라고 그래요. 53조, 54조죠. 53조 따로 54조 따로인 거야. 완전히 다르죠? 이건 법률인데 이건 예산이라고.
특수결지, 예산 비법률지라고 그래요. 여기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예산 법률지를 채택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돼. 54조랑 53조랑 거의 일치시켜야 돼. 공포가 있어야 되고 거부권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54조. 지금 없죠? 예산은 법률과 다른 법 형식인 거예요. 그래서 법률 형식이 아니라 다른 법 형식이기 때문에 공포를 효력 발생 요건을 안 하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하죠? 예산 특수결지. 예산 비법률 국가라고. 우리나라 헌법이 예산과 법률을 구별하는 특수결지 비법률 국가예요. 그래서 예산 법률지를 선택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돼요. 응? 그죠? 그 다음에 공포 효력 발생, 그 얘기, 공포 시기 효력 발생됐고, 우측, 권한 침해인가 아닌 것들. 우측 가시면 305페이지. 개일시를 통지하지 않았다. 이게 새벽 날치기 통과예요. 새벽 6시 반에 모여가지고 여당원들끼리 법안을 통과시킨 거예요. 집권 상정에서 새벽에 비겁하게. 그래서 여당 의원들만 모인 거예요. 야당 의원들은 잠자고 있어. 신문법, 방송법은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이라든지 표결권 침해로서. 아까 제적가반수가 출석 안 하면 부결이라고 했죠? 제적가반 출석 안 하면 부결이라고 했죠? 부결된 경우 같은 회기내 다시 발의할 수 있어 없어요? 없지. 근데 같은 회기내 다시 발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자, 그 당시 자한당, 한나라당 자한당 의원들끼리 모인 거야. 그리고 신문법, 이명박 때 그냥 통과시킬 때. 그러니까 여당 의원들만 모였고 야당 의원들은 못 들게 한 거야. 문을 잠근 거예요. 문을 잠근 거야. 본회의장,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겠지. 물론 여야 만만치 않긴 하지만 뭐 누가 잘못했냐 잘 모르겠어. 하여간 문을 잠궜어요. 그래서 이제 여당 의원들은 회의장에 들어왔고 야당 의원들은 밖에서 막 소리 지르고 있고. 그리고 지네끼리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멍청한 놈들이 이 제적가만 출석을 못 한 거예요. 국회의장이 자 이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쪽수를 세봤더니 제적가만 출석을 안 한 거야. 몇 명은 밖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밥 먹고 있고 막. 야 빨리 다른 애들 좀 저 여당 국회의원 불러와라 그랬죠. 그래 특공대 파견해서 또 불러오고 말이야. 근데 이게 뭐냐면 제적가만 출석이 미달했으면 부결이라는 거예요. 자 표결이 시작하겠습니다. 미달이야. 부결이야. 부결이면 어떻게 돼? 같은 회기내 다시 발의였습니다. 그래서 같은 회기 좀 이따 몇 시간 후에 다시 발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결시킨 거예요. 그럼 일사부재의 원칙이 반환하지. 또 하나는 이제 방송법안은 지금 TV조선, 동아TV 얘네들 있잖아요. 걔는 통과시킬 때는 여당 의원들이 돌아다니면서 야당 의원들 걸 대신 기표를 해줬어요. 그 국회의원들 앞에 가면 그 모니터가 있다고 잘 보면 그렇죠. 거기에 이렇게 누르면 뒤에 전광판이 나와요. 뒤에 벽에. 가부가 이제 표시가 돼요. 근데 여당 의원들만 들어왔고 야당 의원들 밖에 있잖아요. 그 대신 누르다가 한 명의 여당 의원이 야당 거 다 가결 누르고 다녀요. 이런 놈이 다 있어. 초등학교처럼. 반장 투표도 이렇게는 안 하는데 요새 하면 난리 나지. 엄마들 모여가지고 막 그 학교 교장 잘릴 거야. 근데 이제 야당 의원들은 밖에 이제 있고 여당 의원들은 모여가지고 대신 기표로 돌아다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난징계 청구되니까 다 인용이 됐어요. 그래서 고난 침해다. 근데 왜 TV조선이 아직도 있느냐? 예? 고난 침해인데 가결 선포에는 또 무효가 안 돼요. 헌재도 약간 사이비스럽지. 고난은 침해됐지만 법률안 가결 선포에는 무효는 아니다. 아주 다리 걸치게 하는 거야. 한 다리는 그래 아무리 봐도 일사부지 반하고 어떻게 표결을 다른 야당 국회의원들 기표를 대신해 주나 여당 의원들이. 그럼 안 되지. 아무리 봐도 CCTV 찍힌 거야 다. 증거 자료도 있고. 그냥 뭐 빼박이지 시치말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헌재 재판관들도 뭐 고난 침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그걸 가지고 또 무효로 하자니 TV조선은 욕도 먹고 동아TV한테 욕도 먹고 또 여당 의원들한테 욕도 먹고 대통령한테 혼나고 이명박한테 혼나고 이러니까 또 가결 선포행위는 무효는 아니다. 권한은 침해됐지만 가결 선포행위는 무효가 아니다. 아주 애매한 결론이 내려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TV조선이 지금도 저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응? 무서운 놈들 말이에요. 응? 그런 건 자기들이 비판 안 해요. 그렇게 지금 한 거 협의 하나 안 거쳤다가 들어야 한다. 검찰청법에 검찰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거 가지고는 막 하루 종일 2시간, 3시간 때리면서 조선TV 보면 아까 나 점심 먹는데 막 욕하고 막 이러더니 진해에 관련된 법안 통과시킬 때는 그 정도가 아니라 협의를 들여야 한다가 아니라 표결을 반칙한 거예요. 그게. 야당원들 표결권을 뺏고 여당원들이 대신 표결한 거예요. 그거야말로 하자가 어마어마하게 중대하죠. 하자가 중대 명백하죠. 그 청원이 야당 의원들 표를 여당 의원들이 대신 기표하면 되겠어요? 말도 안 되지. 근데 하자가 중대 명백해서 무효일 것 같은데
재판관들도 비겁하니까 무효라고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효하기는 기각되고 하자가 있었지만 중대 명백할 정도는 아니다. 뭐 취소 사유 정도는 몰라도 무효는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계손병이 무효가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기 살아남은 거예요. 응? 응? 그런 애들이 말이야, 그치, 뭐 들어야 한다 그 단어 가지고 막 거품 불고 얘기하는 거 보면, 야, 니네 태생은, 야, 니네들은 들어야 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표결을 해야 되는데 야당원들이 말이야, 그치, 못 들어간 상태에서 여당원들이 대신 표결을 했는데, 그래서 태어난 TV조선이 들어야 한다는 것은 그냥 전화만 하면 되는 거야. 진짜 들어야 한다. 야, 내가 이 사건 이전에도 맨날 그 협의할 때, 야, 간단한 거 협의는 전화만 하면 되는 거야. 영향가 없는 게 협의다. 근데 합의는 다르다. 엄청 중요한 거죠. 이거 바꿔놔요. 애들이 그러면 애들이 띵해져. 바꿔내면. 여러분들이 마찬가지. 공무원 되면 보고서 쓸 때도 법장 그냥 꼼꼼히 찾아서 이게 보고서를 만들어줘야 돼. 그래야 이 사람들이 나중에 사고 안 쳐. 장관들이 사고 치는 거 내가 보면은, 다 솔직히 아래 사무관들이 문제야. 법정은 안 찾아보고 막 대충 이러거니 와가지고 뭐 대충 지네끼리 해석하고 말이겠죠. 그러다가 나중에 TV 나오는 거예요. TV 나오는 거 보면, 저 빙신들 말이야. 다 여러분들. 학교 가서 빙신들. 이 사람들 장관 요거도 먹히고 대통령 요거도 먹히는 거예요. 하는 짓거리 보면 내가 보면 기가 막히고 공무원들이 저렇게 법에 대한 무관심이 있어가지고 법을 집행하는 거 여러분들은 무슨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집행부 공무원인데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야 법도 안 찾으면 어떻게 집행을 하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행시 이런 거 뭐 보면 이제 뭐 법정 막 짜질구리하게 내잖아요. 요가죠? 뭐 치사하게 이렇게 내냐? 저도 수험생 때는 그랬어요. 나이를 먹으면 그게 맞아. 법 꼼꼼하게 내 단어가 장난쳐야 돼. 협의냐 합의 가지고 장난쳐야 돼. 그래 여러분이 공무원 돼서 이 단어 소중한 줄 아는 거야. 틀려봐야. 소중한 단어 협의냐 합의냐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문이냐 심의냐 완전히 다른 거고 의결이냐 완전히 다른 거예요. 법정에서 심의로 돼 있느냐 아까 봤잖아. 심의를 거쳐야 한다와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천지 차이인 거예요. 89조 헌법 89조가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게 틀렸단 말이죠. 예를 들면 군대를 파견하려면 국내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X. 심의. 치사하다. 진짜. 거칠 수 있다. 치사하다. 거쳐야 한다. 안 치사해요.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법조항은 소중한 줄 알고 찾아보고 이게 보고서를 만들어야지 상상의 나래로 상식으로 보고서를 만들면 안 돼요. 내가 딱 보면 다 상식으로 얘기를 해요. 나도 맨날 TV 보면 열애 항의하면 대여섯 헌법상 잘못 얘기를 해. 국회의원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 그렇죠? 나와가지고 기소권이 말해 헌법에 있는데 검사의 기소권이 헌법장 찾아봐. 검사라는 단어가요 12조 3항밖에 없어요. 12조 3항에는 없어. 검사의 신청으로 영장 발부라는 단어가 있지. 검사만이 기소권을 가진다는 건 헌법에 없고 형사법에서 기소는 독점지가 출발한 거야. 그냥 공수처가 기소권을 가지고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 걔네들이 말하는 게 이건 말이에요. 기소권은 헌법에서 말이야 검찰한테 줬는데 말이야. 왜 그 공수처한테 기소권을 주느냐 이 나쁜 놈들 막 위원이다 그러는데 그 또라이 같은 놈들 자한당 애들 헌법 조항을 찾아보질 않아. 내가 보면 토론에 나온 놈들이 헌법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개정을 만들고 있어요. 헌법 개정안을 만들고 있어. 그래. 검찰청에게 말이야. 기소권이 독점돼 있는데 공수처에게 말이야. 그렇죠? 헌법상 기관이 검찰청이라도 해요. 헌법상 기관이 검찰청 헌법상 기관이 아닙니다. 검찰청법상이 법률상 기관이 헌법에 있지도 않아요. 공수처가 기소권을 가진 것은 헌법에 하등의 문제가 없어. 다만 영장 발부는 검사만 청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수처 법안에 잘 보면 검사가 있어요. 공수처에도 검사가 있고 검찰청에도 검사가 있는 거예요. 검사를 꼭 검찰청에 두라는 법은 없어요. 헌법에 검찰청이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검사를 검찰청에 둘 수도 있고 공수처기관에 둘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 법안을 보면은 검사가 공수처에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걔네들이 영장은 청구하는 거예요. 영장권은 검사만 할 수 있는 건 맞아요. 12.3항상. 근데 기소권은 검사만 할 수 있다는 것도 없을 뿐더러 그 검찰청에 검사만 할 수 있다는 건 더더구나 없어. 검찰청 자체가 헌법상 기관이 아니에요. 근데 TV 토론 나도 잘 안 봐요. 그래서 더러워가지고. 보면은 말이 다 틀려. 여야 똑같아. 민주당 새끼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대답들을 못해. 민주당 애들도 막 정치적인 얘기를 해. 자꾸 말이고 진보로 막 권력을 통제해야 되고 검찰을 통제해야 되고 막 어쩌고한다. 이런 얘기만 해. 빙신들이. 그게 아니라 헌법에 검찰청 기관이 없는데 왜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할 수 있느냐. 그거는 헌법에 없는 거라서
그건 국회, 우리들이 가지는 재량이다. 국회에서 기소권을 누구한테 줄 것이냐는 재량이다. 헌재 판례도 있어요. 그 기소권을 검찰청에 줄 것이냐 아니면 공수처도 가질 것이냐는 헌법에 전혀 없기 때문에 입법자 국회가 가진 재량이에요. 그래서 공수처 법안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되는 거지. 그걸 가지고 이념 논쟁을 하고 자빠졌어. 뭐 이념. 검찰이 뭐 권력을 남용해서 말이죠. 조국 수사를 봐봐라. 조국 수사를 보면은 말이죠. 근데 조국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잖아. 그건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조국에 대해서는 뭐였죠?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건 논란이 있는 거지만 논란이 없는 게 뭐예요? 헌법 조항은 논란이 없어요. 헌법 조항에 검찰청이라는 게 헌법 기관이라고 야당 측이 주장하면 어디 있냐 그게 헌법 조항이 없다. 검찰청법에 따라서 검찰이라는 국가기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법률상. 거기서 형사법에 따라 기소권이라는 게 검사에게 주어진 거예요. 기소 독점주의가.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를 둬서 기소권을 공수처에 있는 검사한테 주더라도 헌법상의 하등의 하자가 없어요. 그거는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정치적으로 자꾸 그러게 뭐 조국에 대해서 봐봐라 수사를 저렇게 하고 저런 게 검찰을 개혁해야지 막 그러면 조국은 잘했냐 이 문제로 싸우는 거야 서로 간에. 조국은 잘했냐 그러면 결론이 안 나는 얘기야 서로 간에 조국이 잘했느냐 뭐 결론이 안 나는 얘기를 하고 자빠졌어. 아니 논의를 하려면 법의 테두리 내에서 논의를 하든지 헌법에서 논의하고 그 다음에 정치적 논의를 하든지 그럼 일단 헌법에 있는 것부터 논의하고 그 다음에 조국이 잘했냐는 정치적으로 그 다음에 논의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찬반은 있을 법 한 거예요. 두 번째 거. 근데 이게 보니까 왜 그런 일이냐면 솔직히 그걸 써주는 보좌관이든 담당 공무원이든 이게 몰라요. 장관이 예를 들면 토론회 나간다 그러면 이걸 다 찾아줘야 되걸랑. 저 새끼들이 무슨 얘기할까 반대편에서 그러면 헌법장도 찾아주고 검찰청도 찾아주고 이거 뭐 헌법상 국가기관이 뭐고 법상 국가기관이 그걸 구별해가지고 딱 있죠 표로 만들어주고 딱 해서 장관이 말하기 편하게 딱 해줘야 되는데 아유 행시애들 뭐 법정 하나도 헌법장도 몰라가지고 60점 맞게 이직거리 하고 자빠졌고 나는 이런 거 자체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우리나라 그 시험 자체가 웃긴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 그래도 행시 보는 사람들이 헌법을 60점 맞아 합격한다는 것 자체가 나는 이해가 안 돼. 7급 애들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공부해요. 지금 헌법 조항 아작나 애들. 여러분들은 걔네들 발끝도 못 쫓아와요. 근데 아니 7급 애들이 헌법을 더 잘하면 공무원 돼서 어쩌라고 지금. 7급 애들이 더 똑똑해 법은. 객관식이 좀 더 디테일하거나 솔직히 주관식의 행정법 해봤자 몇 개 안 돼 쟁점이. 근데 객관식 행정법은 막 쟁점이 한 7,000개 8,000개 돼. 이거 다 암기해야 돼 법조항. 그리고 막 짤짤짤. 근데 실제 문제가 되는 건요 그거예요. 법리 싸움에서 문제가 되는 이런 단어ಗಳು. 근데 이게 소중한지는 몰라. 막 단어 막 사용해요. 행정법 보면 채점이 안 돼 여러분들 거는 솔직히 말해서. 행정법 이런 것도 보잖아요. 채점이 안 돼. 닭가락이야. 제대로 이제 용어 사용부터 하나씩 점검하면요 점수 줄 놈이 하나도 없어. 닭가락이에요. 진짜 거짓말 아니야. 그렇죠? 미안한 얘기면 닭가락이야. 용어 사용부터 다 안 맞아. 법 체계가 머릿속에 아예 없는 애들이. 참 큰일 났다 내가 보면. 채점 자체가 안 돼. 솔직히 말해. 어거지로 점수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뭐 합격자들이 행정법 잘한다고 착각하지 말고 교수들이 그다 닭가락을 줄 수는 없잖아.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점수 주는 거야. 대충 알아서. 아유, 씨, 점수 줘야 되나. 옛날 사시 같으면 닭가락이에요. 옛날 유지태 교수 있었으면 고대 그 유지태 교수 있으면 닭가락이에요. 닭가락이 얄짤없어. 사시 난리 났었지 그 당시. 옛날에 저기 변호사를 많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내 옛날 조교도 많이 했던 애가 그래서 변호사 저기 텔레비전 토론도 많이 나오는데 걔 내 조교 한 10몇 년 했는데 걔가 이제 사시 행시 채점 알바를 많이 했어. 과외도 알바도 많이 하고 사시 과외도 하고 뭐 2차 과외도 하고 이랬는데 이제 뭐 행시 애들 얘기를 하더라고. 가관이에요. 그러는 말이죠. 어떠냐 그랬더니 가관이에요. 답이 없대 애들이. 행시 애들은 답이 없대. 이 심각한 거예요. 우리나라 법교육이요.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행시 합격자들이 법 용어도 모르는 거예요. 진짜 심각한 거예요. 법 용어도 모르고 막 사용하는 거예요. 보고서를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어. 외시해도 때 막 보고서를 그 일본 놈이랑 이게 경쟁이 되는지 나는 의심스러워. 일본 놈이랑 경쟁이 되는지 나는 참 의심스러워. 솔직히 말해. 일본은 회담할 때 가능한 얘기인지 참 의심스러워. 그리고 어떻게 준비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되지. 진짜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명감을 갖고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행정법을 공부할 때도요.
일본 놈 욕만 하지 말고, 야, 일본 이기려면 말이야. 삼성전자 열심히 일하잖아. 우리도 열심히 일해서 어떻게 하면,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해야지. 이게 대충 뭐 법 공부해가지고 그러지 말고, 그 행정법 이런 거 할 때 꼼꼼히 공부하고, 헌법장도 한번 찾아보시고, 이게 좀 사명감을 갖고 공부를 해야 돼. 너무 없어, 그게. 공부해야 돼, 이게 진짜 너무 무식하다, 진짜. 큰일 난다, 지금. 여러분 나중에 돼서 있잖아요. 나중에 골치 아파요. 장관이 안 돼. 누가 이게 보고서 만든 거야, 이씨. 뒤지고 난다, 이제. 뒤지고 난다, 이제. 우리 때 그래가지고, 반기문 씨가 옷을 벗었던 거 아니야. 원래 차관하다가, 외교부 차관하다가 반기문 씨가 그래서 잘렸어요, 그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 그 회담 문서 잘못 만들었어. 러시아랑 회담 문서 잘못 만들어서 미국에서 컴플레인 들어와가지고 잘렸어, 바로. 그래가지고 유엔을 간 거 아니야. 그때 그 사람 운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관운이 좋은 게. 그래가지고 그때 유엔을 가가지고 그때 유엔에서 한승수 씨가 거기 있었걸라. 유엔의 회의장, 총회 의장이었걸라. 우연히도. 그래서 그 사람이랑 친했걸라. 그래서 타고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유엔 사무총장까지 하게 되는 거죠. 하여간 그때 그거 잘렸어요. 회담 문서 잘못 만들어가지고. 진짜 사실이 팩트예요. 우리 때 있었, 내가 이 공무원 근무할 때 있었나? 그래. 그 다음에 있었나? 하여간 그 다음에 있었나? 근데 이 사무관들이 개판인 거야. 가보세요. 우리 동기들 지금 국장 끝나고 이제 대사 나가기 시작하고 이랬는데 할 때 하는 말이 그 말이야. 너무 미쳐버리겠다. 그래서. 일 못한다고 뭘 미쳐버리겠다. 그래서. 법정 하나 잘 모른다고. 여러분들 들어가서도 공부 엄청 해야 돼요. 여기서도 공부 열심히 하시고 엄청 열심히 해야 돼요. 큰일 난다 지금. 나라 팔아먹을 놈들이라다 그래. 애들한테. 이 이완영이 따로 있냐 야 이게 들어 내가 그래. 야 이완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니네들이 나라 팔아먹게 생겼다 내가 보니까. 이완영은 돈이라도 받았지. 니네는 돈도 안 받고 나라 팔아먹냐. 걔는 천황왕이 왕이한테 이제 하사금이라도 받았다는데 너는 하사금도 안 받고 나라 그냥 팔아먹는 나쁜 놈들아 내가 그래. 진짜 잘못하면 나라 팔아먹어요. 이거 큰일 난다 그랬지. 공부 똑바로 해야 돼 진짜. 벌써 일본 놈보다 더 똑똑해야지. 나도 이제 학교 가고 이제 나왔는데 나랑 일본 놈 카운트파트라는 놈이 일본 도쿄대 법대 출신이더라고. 그래서 걔네 열심히 학교 간 놈이야. 나보다 나이가 많더라고. 그래서 독일에서 국제법 유학하고 왔대 지가. 나보다 나이가 많더라고. 나는 그 당시 어렸어. 25살인가 그 사람 한 30살 초중반 됐겠어. 외교원 생활 좀 하고 이렇게 왔던 사람인데 뭐 국제법 얘기하면 되게 잘 알아. 박식해요. 데리고 나온 놈은 더 이상해, 그 새끼는. 그 놈이 지금 무슨 황씨냐, 그 창원황씨라는 게 창원황씨를 알아, 이 자식이. 뭐 황씨, 무슨 창원황씨 말고 뭐 평양씨도 있고 무슨. 뭐 하는 놈이야, 이놈이? 한국놈 같아. 이거 완전히. 뭐 이런 놈이다. 나 깜짝 놀랐다니까. 나 플라자 호텔에서 그 셋이 만났는데 밥을 걔네들 사주러 만났어요. 이제 회담하기 전에. 그때 만났더니 그래 회담 이게 회의 진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자고 더라고 그랬더니 만났더니 황씨라고 하니까 창원황 씨를 알더라니까. 그러더니 뭐 장수황 씨도 있고 무슨 황 씨도 지금도 기억나요. 그러면 나는 사쿠라 도쿄 사쿠라 씨예요? 사쿠라 씨는 또 어디 어디 고베도 있지 않나요? 뭐 이래야 되는데 내가 알고 그랑 똑같은 거야. 그렇잖아. 그랑 똑같은 거잖아. 그렇죠. 너무 당황스럽더라니까. 뭐 이런 놈들이 다 있다. 그만큼 걔네가 치밀한 거야. 그건 사실이에요. 또 나쁜 놈들을 만났는데, 그거 이기기 위해서 노력 엄청 하셔야 돼. 그리고 내가 이제 회담 만났는데 그 전에 진짜야. 신문에 그 이상하게 나왔더라고. 우리 외교관들이 깨진 회담 과정이. 신문에 나와서 어떤 신문에 보도가 된 거야. 내가 맡긴 그 전년도에 내가 이제 스크립이 돼 있더라고. 스크립이 돼 있는데 볼까? 신문을 봤더니 일본 애들이 회담 과정에서 한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거 어떻게 발설이든 이해가 안 되는데, 일본 애들이 그래서 그 컴플레인 자꾸 하는데 굳이 사건을 말해봐라 그랬더니 우리나라에서 아무 대답을 못했다. 이걸 기사화 시켰더라고, 어떤 놈이, 기자가. 도대체 그 누구한테 들은 얘기인데 일본 놈한테 들은 건지 그게 소스가. 우리나라에서 그 회담에 참가한 사람은 창피해서 말을 안 했을 것 같은데 기밀이기도 하고 얘기 안 했을 텐데 일본 놈이 말했는지 기자가 쓴 거예요. 기자가 우리나라 회담 과정에서 컴플레인 했는데 일본 애가 그 구체적인 사건을 그럼 얘기해봐라. 회담 과정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1대1도 아니고 회담. 쫙 모여가지고 외교관들 회담하는 거 있잖아. 와, 띵하더라니까.
집에 못 가겠더라고요. 무서워서 집에를 못 가겠더라고요. 그거 보고, 그 기사 보고, 아, 이번 회담 끝나고 누가 기자가 이런 기사 올리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집에 못 가겠더라고요, 진짜. 이 심각한 거랑 여러분 되고 나면, 되는 게 좋은 것만 아니야. 고시 합격하는 게 좋은 것만 아니야. 이 책임도 무거워요. 잠이 안 와, 진짜. 거짓말에 잠이 안 와. 그래서 사건 잘못 치면 골치 아파. 응? 또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안 해봐서 더 문제다, 사실은. 그래가지고 무슨 건수 생기면 무조건 보고하세요, 이 사람들한테. 그 바보는 아니에요. 서기관들이란데 그 사람들이, 고참 사무관들이 바보는 아니기 때문에, 과장도. 나도 과장 되게 무시했어요. 들어가. 아씨. 저 멍청한 새끼 막 속으로 막, 아유, 씨. 그렇게 멍청이, 머리가 그렇게 안 돌아가니? 속으로 한 100번은 얘기했을 거야. 근데 무시할 수는 없다. 그 짬밥이 나타나. 어떤 순간인 거는. 무시당할 만 했어, 내 입장에서. 저런 멍청, 으이씨. 그랬는데, 사건이 문제 발생했을 때 해결은 또 하더라고. 짬밥이 무시 못해. 군대에서도 짬밥이 있듯이 공무원도 짬밥이 있어요. 그 머리가 안 돌아가면 맞아. 뭐 고시 합격에서 뭐 과장 됐다고 다 머리 좋은 안 그래. 머리 좋은 과장이 있고 안 좋은 과장이 있어요. 사실 가보면. 맨날 아부하려는 과장이 있고 뭐 열심히 일하는 과장이 있고 자기 소신 있는 과장이 있고 별놈이 다 있걸랑. 우리 과장은 좀 소신이 없는 놈이어서 내가 무지 싫어. 아, 저기 씨. 응? 퇴근할 때 뭐 저 차관보나 뭐 국장이 내려가면서 아, 니네과 열심히 일한다. 뭐 이러면 얘기 들으려고 우리 집에 안 보내는 거야. 씨. 그래가지고 8시 뉴스 봐. 9시 먹고 집에 가는 거야. 일도 없어, 근데. 일 있으면 이제 하는 건데 8시 뉴스 끝나야 돼. 9시 뉴스 끝나야 돼. 그리고 집에 보내는 거야. 그런 사람 내가 제일 싫어하거든, 그 당시에도. 우리 과장이 그랬어요. 그래 내가 얼마나 무시했겠어, 속으로. 그렇죠. 어? 아, 근데 사건 치면, 사고 나면 그래도 해결해줘요. 짬밥은 있더라고. 머리는 안 돌아가는데. 아부 짤도 그러는데, 이 짬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끌어안지 말고 무조건 보고하고. 이 사람들한테 무조건 보고. 무조건 보고하세요. 나중에 이제 잠이 안 오는 일도 사고도 친다니까, 봐보라니까. 아유, 여러분들, 이 팬티 하나가 무서운 거예요. 몰라서 그래. 수험생들 잘 모르죠? 팬티 하나가 무서운 거다. 팬티 하나가 무서운 거예요. 여기부터 들어가면 처음부터 대통령 말씀 자료 좀 이따 끓여요. 한 1, 2년 지나면 짬밥 차면요. 대통령 정상회담 문구를 사무관이 다 만들어요. 진짜. 골 때린다니까. 윗사람이 물론 이제 체크는 해주지만 내가 다 만들어 책임지고. 물론 자료 갖다 많이 모으고 이렇게 해야지만. 근데 잘못 말 하나 써봐. 큰일 난다니까. 잘못 말 한번 써봐. 큰일 난다니까. 윗사람 줄줄줄 달라가는 거예요. 줄줄 달라가는 거예요. 큰일 나. 취급이 나면 편해. 걔네도 뭐 저 신경 안 써도 돼. 뭐 그게 사고쳐봤자 민원이랑 싸운 거 그밖에 없어. 이거 잘못 치면요, 여러분 그냥 장관이 날라갈 수도 있어. 차관이 날라오고. 신문 기사화돼 골치 아프다.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진짜. 너무 근데 지금 법학교육이 소홀하게 돼 있는. 이게 다 문제가 되는 법이에요. 솔직히 경제학은 뭐 잘해야겠지만 경제학 못한다고 해서 공무원 돼서 무슨 사고를 안 쳐. 효율성은 좀 떨어지는 의사결정 할 수는 있겠지만 사고는 안 쳐. 그런데 법 잘못하면 사고 쳐요. 어제 있잖아요. 추미애가 딱 있잖아요. 추미애가 그러면 검찰총장 징계사유점 법령을 검토할 것 딱 이렇게 문자 보냈다고 하잖아요. 그 화면에 찍혔죠. 그건 사실의 팩트야. 화면에 찍힌 거니까 기자가 찍은 거죠, 뒤에서. 그 대상은 일부러 보여준 거예요. 그런 것들은. 추미애가 반은 여시지, 뭐, 나이가 몇인데, 국회의원 짬밥이 몇 년인데, 다 계산하고 보라고 하는 거야, 기자들한테. 징계할 의사가 없어, 그냥. 야, 윤석열한테 보내는 메시지야, 그게. 응? 윤석열한테 보내는 메시지예요, 그건 사실은. 보라는 거야, 기자들한테. 빨리 해가지고 기사화시켜라, 그죠. 근데 하여간 여러분이 만약에 담당 공무원이 그걸 근거를 찾아내야 걸로. 법정에 일일이 사사시 뒤져가지고 사례도 찾아줘. 일목요연하게 딱 정리해서 하여간 장관이 의사결정할 문제지 여러분이 의사결정할 필요는 없지만 근데 제대로 근거를 찾아줘야지. 하여간 장관이 지시했으면 이런 꼼꼼하게 찾는 게 습관을 들여야 돼요. 법조항은. 무시하면 안 돼. 꼼꼼하게 공부해야 한다. 그죠 원래는. 토론 절차를 생략한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305페이지, 93조예요. 93조 토론 절차를 생략하려면 본인 의결로 생략할 수 있다. 93조 있었죠? 아까 국회법? 국회법 93조 있었잖아, 앞장에. 303페이지. 본회의 심의 쪽에. 303페이지. 본회의 심의 쪽에 있었죠? 93조? 그죠? 이거예요. 의결이죠. 의결. 305페이지.
사법. 무효로 보진 않았죠. 고난침해가 아니었던 건 나머지들 고난침해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3번 같은 게 직접 협의한 의사일정 순서를 변경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네 번째 직권 상정하기 전에 송부하고 법률안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 판례인 거야. 직권 상정하기 전에 팩스로 보낸 거예요. 실제 사건에서. 그럼 협의한 거로 보는 거예요. 근데 실제 말로 이게 내가 예를 들면 법무부 직원이었으면 이거 장관한테 보고한다. 이 판례. 장관님 들어야 한다가 실제 협의인데, 에? 추미애도 용어를 잘못 상한 거야. 협의가 아니라 들으면 된다라는데 협의가 들으면 같은 얘기예요. 뭐 듣는 거 협의하는 거지, 뭐 듣는 거지, 뭐 잘 들어주는 게 협의지, 뭐. 근데 이게 협의라는 게 간단해요. 그냥 팩스를 한번 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실제 헌재 판례입니다. 우리가 만든 판례도 아니고 헌법재판소에서 직권 상정하기 전에 야당 교섭단체 대표에게 팩스로 의안을 보내줬다라면 그게 협의를 거친 거다. 이거 간단한 거예요. 그렇죠? 전화 한 통 때려주면 되는 거예요. 전화 몇 번 했다잖아요. 협의한 거야. 너 뭐 와서 얘기 좀 해보지? 싫어? 알았어. 끊는다. 이 협의한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있잖아요. 법무부에서도 말이 안 나와. 판례가 나와야 돼요. 기자들 모아놓고 기자들 헌재 판례 가지고 설명해 줘야 돼. 장관이 설명해. 그러면 거기 담당 뭐 대변인이든 그 담당 과정이 나와가지고 이거 들어야 한다고 검찰청법에 돼 있는데 일종의 협의라고 볼 수가 있는데 헌재 판례를 보면은 야당 교섭단체 대표원과 협의해서 직권 상정하도록 돼 있는데 팩스로 송부한 것이 협의라고 하더라. 그게 헌재 판례다. 헌재 판례도 그래서 협의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본다. 우리는 들어야 한다고 했는데 전화 몇 번 때려주고 기다렸다. 근데 윤석열이 안 왔다. 그래가지고 인사안을 넘겨서 청와대 넘겨서 임명한 거다. 절차상 하자가 없으면 끝. 이렇게 딱 있잖아. 브리핑하는 놈이 없어요. 내가 보면. 답답해. 장관을 제대로 못 모시는 거야. 내가 보면 아랫놈들이 장관을 못 모시니까 이런 판례를 못 찾아주는 거예요. 이런 거 딱 판례 찾아주고 법장 딱 찾아주고 딱 하면 그냥 이쁨 받지. 그래도 일단은 여러분이 자기가 모시는 사람이 이게 만들어주는 게 맞는 거예요. 제대로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공무원들이 할 일인 거예요. 근데 보면은 이거 보면은 답답한 얘기만 해. 그죠?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이 막 엄한 얘기만 쓰는 거야. 전화를 했다는 동 몇 시간을 기다렸는지 엄한 소리 하고 들어야 되는데 안 들었다는 둥 제 3장소에서 만나야 되는데 안 만나다 3장소에서 꼭 들어야 된다는 거죠. 3장소라는 게 어디 있어 도대체. 들어야 한다고 돼 있어 그냥 검찰청법에. 왜 3회 장소에서 만나. 비싼 호텔 가가지고 미친놈들이 사무실 놔두고 공무원들이. 그 자체가 옛날 관행이라고 몰라? 호텔에서 만나가지고 룸에서 만나가지고 법무장관과 검찰청장이 인사에 대해서 심의했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관행이 왜요? 공무원들이 공무집행장소는요. 법무장관실이고 검찰총장실이야. 왜 공무집행장소가 회의장이 없어? 법무부에? 도청이 되나? 회의장소에서 업무장소에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공무수행은. 왜 그걸 호텔에 가서 만나고 그러지? 무슨 밀실 협의하는 거야? 그거 당연한 거예요. 장관실에서 만나고 아니면 법무부 회의실에서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왜 밀실에서 만나? 제3장소에서 만나자고 그래. 미친놈들이지. 검찰총장도. 근데 그렇게 하는 놈이 없어. 그걸 하면은 반박을 해요. 그럼 딱. 싸우지 말고 반박을 하면 돼. 정확하게. 공무원이 그러면 돈 낭비하자는 얘기냐. 지금 호텔에서 만나게. 공무장소는 공무원들이 공무를 수행하는 장소다. 그게 법무장관실이고 법무장관실이 좀 의견을 자유롭게 말하기 힘든 분위기라면 그러면 법무부에 있는 회의실에서 만나면 되는 거였다. 근데 안 왔다. 그렇기 때문에 만나지 못했다. 그렇게 말을 해야지. 그걸 응? 그래서 의외로 법정이라든지 판례를 꼼꼼히 못 찾는다는 게 공무원들이. 여러분들이 공무원 되면요. 법정 꼼꼼히 찾아줘야 되고 이 사람한테 판례도 꼼꼼히 찾아줘야 돼. 이런 사건, 유사 사건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고 딱 보고서 만들어주고 반박할 자료 딱 만들어줘야 돼. 그냥 추미애가 나와서 기자들 만나 큰 소리 치고 말해. 그렇지. 이렇게 하지 말도 못하고 맨날 그렇게 만들면 빙신 만드는 거지. 응? 조세 원칙. 306페이지. 조세 법률지는 59조. 조세 평등은 11조. 조세 법률지는 과세권 법정주와 명확주의로 구성이 된다. 근데 조세 법률지는 과세권 법정주와 조세 평등으로 구성된다. X입니다. 59조가 조세 법률지이고 11조는 평등인 거예요. 조세 평등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조세 법률지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조세 평등은
조세평등은 여기서 나온 게 아니라 여기서 나오고, 조세법률주의는 여기서 과세권 법정주의와 과세권 명확주의를 낳게 되죠. 조세법률주의. 조세를 법률로 정해라. 뭘? 조세가 뭘? 과세요건을. 과세요건과 과세 부가징수절차를 추가하는 거예요. 판례상. 과세요건 법정주의라고 하지만 과세요건 법정주의는 뭐가 추가된다? 아래쪽 봐보세요. 과세요건 법정주의 1번. 과세요건 법정주의는 과세요건을 법률로 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과세 부가징수 절차의 기본적인 사항도 법률로 정한다. 명확주의는 어떻게 해줘? 어떻게 정해야 되나? 명확하게. 일반 국민들이 세법을 봐서 알 수 있도록. 자기가 알든지 아니면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세무사의 도움을 통해서 알 수 있든지. 하여간 명확하게 규정을 해줘야 한다. 이게 명확주의예요. 소급과세 금지, 엄격한 해석, 실제과 과세권 입증 책임. 납세자가 아니라 과세관청 입증 책임을 진다. 조세문 외에 지방세 부가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지방세 기본법 5조. 왜 필요한 사항은 디테일한 사항. 자, 헌법, 행정법을 다 통틀어서 적용돼요. 지금부터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 뭐 혹시 주관식 쓸 때도 명료하게 쓸 수가 있는 게 업무 처리할 때도 마찬가지. 좀 띠라게 처리하지 마시고, 자, 체계가 있다 이게 헌법에서 법률에서 대통령 총리령 부려. 물론 고시도 뭐 이거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자, 이 법체가 이렇게 되잖아요. 다 알다시피. 그러면 이제 헌법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59조. 법률을 정한다. 377조 2항. 권리지 않은 의무가 벌칙은 법률로 정한다. 재형법정주의. 범죄 구성 요건 형벌은 법률로 정한다. 다 법률로 정한다요. 헌법에서는 다 법률로 정한다. 31조 2항 법률로 정한다. 헌법 조항 모두 싹 털어도 법률로 정한다는 있어도 대통령으로 정한다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없어요. 118조 2항도로. 그래서 이제 헌법 조항 객관식을 낼 때도 얘네들을 뭐 마찬가지야. 대통령이 국군 통수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아니야. 헌법 조항은 자 찾아보세요. 118조 2항 봐보세요. 118조 2항 뭐로 정한다? 동그라미. 법률로 정한다. 그 다음 14조 1항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뭐 24조, 25조 다 법률. 37조 법률. 다 법률이죠? 다 법률이에요. 헌법에서는 항상 체계가 있다 이거야. 여기서 애한테 애를 불러. 항상 애를. 야 법률아 이리 와봐라 이러지. 야 대통령령 너한테 시키지 않아. 애한테 심부름 안 시킵니다. 어? 야 찬물도 위아래가 있는데 뭐 법체계라는 게 위아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헌법은 누굴 불러요? 법률을 불러. 대통령이 말해 저 사무관 부르면 안 되잖아, 그렇죠? 똑같아. 아니 사단장이 소대장 불러서 얘기하나? 연대장이나 대장 부를 때 연대장 오라 이거지. 예? 이게 위아래가 있다는 거야. 법 체계라는 거. 법률을 불러. 항상 법률을 이렇게. 그래서 다 대통령 다 틀리는 거야. 근데 75조나 이제 95조를 보면 75조나 95조를 보면 이게 매우 중요한 조항이에요. 사실 75조 헌법 전 체계에서 진짜 중요한 조항이죠. 행정입법을 이해하려면 사실은 이 75조만 이해해도 충분하고 넘쳐. 헌법 75조만 이해해도요, 충분하고 넘친다겠죠. 엄청 중요한 조항인데 잘 암기를 안 하지. 그래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대통령령을 바라는 거예요. 이건 없다 이겠지, 이거는. 헌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다루는 게 아니야, 대통령은. 헌법을 집행하는 게 아니라, 법률이죠. 법률이란 거죠. 법률을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에 필요한 사항이 대통령이죠. 95조는 총리령과 부령은 어디서 위임을 받아요? 법률에서 위임을 받거나 대통령에서 위임을 받아요. 총리령과 부령은 대통령에서 위임을 받거나 법률에서 위임을 받아요. 법률에서 위임을 받을 수도 있어요. 법률에서 부령으로 정한다 괜찮은 거예요. 법률에서 부령으로 정한다 괜찮은 거예요. 법률에 위임을 받거나 대통령에서 위임을 받아. 또 하나는 직권명령이죠. 위임 없이 나오는 명령이죠. 위임 없이 나오는 명령. 하여간
그러면 이제 자, 조세 법률주의는 그 법률로 정해있는데 위임할 수 있는 거냐, 그렇죠? 이게 문제예요. 위임할 수 있는 것이냐, 위임할 수 있는 것이냐. 위임할 수 있다고 했잖아, 75조에.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어디에?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무엇을 위임할 수 있다는 거냐, 무엇을? 무엇을 위임할 수 있다는 거냐? 무엇을? 그럼 무엇은 위임이 안 되는 거냐? 그럼 여기서 일건 법률로 정하라고 했는데 위임하면 어떻게 하냐, 그렇죠? 여기서 법률로 정한다. 다 법률로 정한다. 그래서 문제 같은 경우는 31조 2항에 법률로 정하는 이 말이죠. 실제 헌재 판례에서 중요하게 다뤄졌던 게 법률이 정하는.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라고 됐단 말이에요. 이 법률이 뭐예요? 교육법이란 말이죠. 거기서 그러면 중학교 의무교육일 텐데 초등교육은 나와 있으니까. 여기 초등교육은 나와 있고 중등교육은 안 나와 있죠. 그래서 초등교육의 무상교육은 헌법상 권리? 그렇죠. 왜 초등학교라는 게 나와 있어요. 중학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 의무교육은 어떻게 된 거예요? 법률로 정해진 거예요. 31조 2항에 따라. 근데 여기서 무엇은 법률로 정하고 무엇은 위임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사항 유보설 본질성 이론의 대표 판례인 거예요. 그러면 헌법에서 도대체 뭐는 얘한테 유보한 거냐 이거죠. 여기서 법률로 정하라는 것은 무엇이냐 도대체. 응? 응? 중학교 의무교육할 때는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사항. 실시 여부 연한이라고 하죠. 구체적으로는 따져보면 실시 여부 연한. 이게 가장 중요한 것. 예를 들면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하기에 100가지가 필요하다면 100가지가. 100가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건 법률로 정해야 돼. 왜 여기 법률로 정하겠습니까? 조세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해야 돼. 나머지는 위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위임할 수 있다. 그렇죠. 헌법에서 법률로 정하라는 의미는 뭐냐? 우리 공동체 생활의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사항은 직접 의회가 법률로 정해야 한다. 아니면 직접 의회가 결정해야 한다. 직접 법률로 정하든 직접 의회가 위임할 수 없다는 거죠. 행정부한테 위임하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법안을 제출할 때도 그렇단 말이죠. 아까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는데 이 법률을 우리가 이제 사무관입법이라고 한단 말이죠. 속칭 사무관입법이라고 그래요. 정부가 제출하지 않고 52조에. 그럼 이게 왜 사무관입법이라는 얘기가 나오겠어요? 사무관들이 법안 초안을 만드라고 여러분이 되면 한 몇 년 차가 되면 법안 초안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속칭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사무관입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국회의원들 안 하면 땅땅땅 두드리는 거예요. 그 통법부라고 하잖아. 통법부. 비아냥거리는 게 통법부. 통과시키는 법을 통과시키는 부처가 국회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게 사무관 입법이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 여러분 사무관들이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무서운 게. 헌법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니까 막 개판인 거야. 법이. 그리고 위원이 엄청 많이 나와. 왜 헌재에서 그 많은 법이 위원이 나오겠어요? 이 비정상적인 국가예요. 너무 위원이 많이 나와. 대법원. 판례가. 무슨 말이에요? 우리나라 법이 개판이라는 거야. 야, 법치라는 것은 법이 정당한 법일 때 법치가 되는 거잖아요. 실질적 법치주의는. 근데 법을 만드는 놈들이 사무관들이 법을 모르기 때문에 헌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 위헌인 법률을 만들어 놓고 법치가 가능하겠어요? 법치가 붕괴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 법률이 위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느낌이 안 좋아, 이 법을. 내가 이 세금 내야 되나? 이런 세금을? 내가 이렇게 규제를 당해야 되나? 아무리 봐도 가보면 뭐라고 그래, 공무원들이? 법대로 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법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그게 잘못된 법이에요. 그게 위헌인 법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 이 사무관들이 법을 몰라. 그래서 이게 위헌인 법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요. 헌재가 헌법 불합치 결정하잖아요? 그것도 위헌인 법을 또 만들어요. 헌재 판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내보면. 그 판례 한두 개가 아니야, 지금. 한두 개가 아니야, 그렇죠? 헌재가 헌법 불합치 결정하잖아요. 그럼 법이 개정될 거 아니에요. 법이 개정해 또 위헌인 법을 또 만들어요. 한두 개가 아니다, 지금. 또 헌재가 또 위헌 결정해. 법 개정된 거. 아니, 코비드도 아니고 무슨 지금 국회에서 만드는 법을 그렇게 권위 없이 만들고 말이에요. 그렇죠? 비전문적으로 만들고 이러니까 문제가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사무관 입법이어서 그래요. 그래서 사무관들이 법을 모르니까 지금 이렇게 사태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라도 그러면 안 되겠죠, 이게. 그래서 법 체계가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헌법 체계가. 뭐는 직접 법률로 정해줘야 돼?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해줘야 되고 나머지 디테일한 사항은 위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구체적으로 위임하라는 말이 그 말이고 여기서 예측이 돼야 돼, 법률에서. 법률에서 예측이 돼. 그래서 항상 객관식적으로 보면 헌법 조항을 가지고 낼 때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면 틀려요. 헌법 조문을 낼 때. 헌법 조문을 낼 때, 예? 이러이러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례로 정한다, 100% 다 틀려요. 23 사망도 봐봐. 다 법률. 수용사항의 제한과 보상은 뭐로자 법률로서 하되, 뭐 24조도 그렇고, 25조도 그렇고, 26조도, 보면 다 법률이 정하는 바에. 그래서 뭐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게 없어요. 예? 이거 없다, 그렇지, 우리나라에서. 근데 그러면 법률로 뭘 정하는 거냐? 모든 사항을 법률로 정하는 거냐? 아니다, 그렇지. 모든 사항을 법률로 정하는 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는 의미예요.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사항은 임할 수 있다, 없다? 임할 수 없다. 그럼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사항 아닌 나머지 사항은 임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중요사항 유보설이에요. 본질성 이론이라는 중요사항 유보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헌법 조항들에 대한 해석이에요. 중요사항 유보설. 독일 헌재 판례 이론이라고. 독일 헌재가 자기네 헌법 조항을 해석할 때 지금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자, 그런데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한국방송공사법의 이제 36조야. 36조 1항이죠. 텔레비전 수신료 금액은 한국방송공사 이사회가 결정한다. 심의기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수신료 금액 말이에요. 이거 법률이죠? 한국방송공사법이에요. 법률. 그런데 헌법에서 법률 유보란 말이에요. 법률유보라는 게 이제는 법률의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게 아니라 기본권 관련된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사항은 직접 의회가 결정해야 한다 이런 말이죠. 직접 의회가 결정해야 한다 이 말이죠. 근데 이거는 텔레비전 수신료 금액이 가장 중요해요. 국민 입장에서 이게 재산권 제한이죠. 수신료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수신료 관련돼서 국민들이 제일 관심 갖는 게 KBS 프로그램이 9시 뉴스 몇 시에 하나? 프로그램이 아니란 말이에요. 국민시장이 얼마인데 이거 금액이 도대체. 이게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으로 보는 거예요. 이것을 의회가 결정하지 않고 지금 이사회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사회가. 근데 여기 정신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의회가 결정하고 디테일한 사항은 행정부에 임해야 된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의회가 결정해야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행정부에 임해야 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의회가 기본적인 사항도 안 정하고 행정부의 넓은 의미 행정부에 소속하는 KBS 이사회에 임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법률유보원칙이 반대는 거예요. 법률유보원칙이 반대다. 법률유보원칙이 반대는 거예요. 이렇게 법을 만들면 법률유보원칙이 반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37조 2항이 있고 이제 59조가 있잖아요. 조세면 조세법률 위반이고 조세가 아니면 법률유보원칙 위반인 거예요. 그런데 수신료는 조세가 아니에요. 부담금이지. 그렇기 때문에 조세 법률 위반이라는 게 헌재 판례다. X에. 조세 법률 위반이 아니라 헌법 37조 2항의 법률 위반칙 위반이었어요. 예? 이 수신료 금액 사건은 어디 위반된 거예요? 예? 조세 법률 위반이다. X입니다. 조세 법률 위반이 아니라 예? 그래서 제일 위에 조세 원칙에서 306페이지 4번이 4번 조세 법률지 제일 위입니다. 4번 보험금 텔레비 수신료에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건강보험료 TV 수신료는 법률 유보 원칙이 적용된다. 그래서 한국방송이사에 의하면 한국방송공사법은 조세법 위반이 아니라 법률 유보 원칙 위반이다. 응?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제일 밑에 306페이지 조세 감면도 법률의 근거를 체크. 그다음에 우측권 포기하시고. 다음 부담금. 그래서 부담금을 많이 내죠. 수신료도 부담금이, 조세와 부담금의 차이점이 일단은 공통점은 부담금이랑 조세가 공통점 우측에 표로도 정리되어 있죠. 이게 반대급부가 없어요. 얘네들은. 없다는 점에서 공통점이에요. 네? 수수료 사용자는 반대급부가 있어요. 국가나 이제 행정기관이 제공한 용역을 이용했다든지 이래가지고 쓰고 수수료 사용료를 내기 때문에 용역이나 물건을 이용한 대가로 내기 때문에 반대급부가 있는데 세금 냈다고 해서 뭐 반대급부가 있나? 내가 세금 많이 냈다고 해서 뭐 주는 거 있어, 국가가? 표창장 하나 주나? 반대급부가 없단 말이죠. 부담금도 반대급부가 없어요. 응? 반대급부가 없어요. 강제로 징수한다는 것은 물론 공통적이겠죠. 그래서 차이점이 뭐냐면 이거 눈이 없어요. 이거 눈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일반 국민한테 징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점심 먹었죠? 그럼 부가가치세 낸 거예요. 이게 눈이 없단 말이죠. 여러분이 밥을 먹나 내가 밥을 먹나 똑같이 부가가치세가 나오는 거죠. 눈이 없어. 일반 국민한테 징수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업과 관계되는 사람이에요. 사업에 관계되는 사람이에요. 관계자람. 영업발전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금, 부담금을 부과해서 기금을 확보한단 말이죠. 영업발전기금. 영업발전기금. 영화 보러 가는 사람만 내는 거야. 영화 보러 가지 않으면 안 내는 거면 되는 거라면서. 어? 영화발전기금 누가 내요? 영화관 갈 때 여러분 3% 내는 게 영화발전기금이야. 거기 여러분 3% 액수가 붙어 있다고 잘 보고. 하포니겠어, 이온이겠어, 영화발전기금. 하포니니까 지금 내고 있는 거예요. 영화표 잘 봐봐. 3%라고 써져 있어요.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이원이었죠. 그건 없어졌어요. 영화 말고 이제 뭐 저 오페라 보러 간다든지 연극 보러 갈 때는 3%가 없어요. 영화에만 있습니다. 옛날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이었어요. 영화가 아니라 문화는 더 넓지 영화보다. 그럴 거 아니? 네? 이거는 이원이 나왔어. 이 부담. 근데 영화 보러 가는 사람이 내는 거예요. 학교 용지 확보를 위한 부담금. 이게 왜 조합한테 부담을 시켜요? 그래서 예를 들면 100가구만 있었는데 이게 1000가구가 생겨 재개발하는 바람에 학교가 하나 필요하게 됐단 말이죠. 원인자 부담금이죠. 야, 이게 이 동네 산동네인데 100가구가 있어가지고 애들 100명밖에 없었는데 이제 1000명으로 들었어. 그래서 학교를 하나 만들어야 돼, 1000명을. 왜 그럴까 했더니 이 조합이, 재개발 조합이 원래 100가구였는데 아파트 단지 1000가구로 만들어가지고 학교에 필요하게 돼. 그럼 이 학교를 만들게 된 원인을 누가 제공했어요? 조합, 재개발 조합. 그래서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그 일반 국민이 아니라. 그러다가 이게 옛날에 이제 아파트 분양받은 사람한테 부과했더니 이어졌던 거예요. 이게 아파트 분양받은 사람이 원인을 제공한 게 아니라 조합이, 재개발 조합이 추진한 거예요. 사업을. 사업 시행자가 누구야? 조합이지. 그렇기 때문에 조합은 원인자가 맞는데 아파트 분양받은 사람이 원인자가 아니에요. 근데 옛날에는 아파트 수분양자에 대해서 이게 부과됐었던 거예요. 아파트 수분양자. 이게 많이 나오죠, 요새도. 요새도 이제 뭐 꾸짐없이 나오고, 더 심각하게 요새 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뒤에 후속 판례가 아주 심각한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예? 다시 요새 뜰 수 있는 판례 중에 하나죠. 261페이지. 261페이지 가시면, 헌법 위반인 거에서 261페이지 2번. 261페이지 2번. 초등학교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주택 등을 분양받은 자에게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징수. 이게 유언이죠. 분양받은 자, 키워드죠. 근데 위반이 아닌 거에서 2번. 개발사업자, 수분양자는 개발사업자. 이게 괜찮다. 개발사업자도 조합이, 재개발조합. 대부분 재개발조합. 주택 재개발조합 있죠? 걔네들. 2번. 위반이 아닌 거죠. 근데 위반인 거에서 3번이죠. 가구수가 증가되지 아니한 이 말이에요. 자, 이게 원래 100가구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200가구가 만들어지는 가정해 보세요. 근데 20명은 20가구는 싫대. 조합 들어가기 싫대. 그러면 이게 이제 100가구. 그러면 이 20가구는 일반 분양을 해요. 이 사람들은 그냥 조합으로 들어오는 거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부담금이 부과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혼이 나왔어. 헌법 불합치가 나왔죠. 3번. 가구수가 증가되지 않은 현금 청산분 개발 사업분을 학교용지 부담을 부과하는 것은 이혼이다. 왜 그래요? 지금 학생이 100가구, 이게 한 명씩 다 가지고 100명 아니에요? 그럼 여기도 결국 100명이란 말이죠. 여기도 100명이고. 그러면 이 100가구에 대해서만 부과하면 되는 거예요. 100가구에 대해서만. 그래서 100명이 들어온다. 그러면 학교 한 반당 20개다. 20명이 20개 이상하다. 한 학급당 20명이다. 그러면 5학급 정도 줘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1000만 원, 아니 10억이다 하면 10억만 내면 되는 거죠. 근데 12억을 때린 거야, 이것도. 이거는 현금 청산받고 나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조합 구성에 반대가지고 현금 청산받고 나갔지. 그럼 이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건 일반 분양한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가구수가 증가돼야 안 돼요. 안 그러지. 왜? 100가구 그대로란 말이죠. 이거 추가된 100가구만 부과하면 된다는 거예요. 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가구수가 증가되지 아니한 현금 청산분에 대한 일반 분양에 대해서 부담금을 부과하지 마라. 이건 제시켜라. 그렇지? 이것만 제시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10억이라고 가정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2억을 더 추가한 거야. 12억을 때린 거야. 이러면 안 된다. 그렇지? 그래서 최근에 와서 이게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온 다음에 행정공무원들이 12억에 부과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법원에서 무효라고 했어요. 무효. 2억 부분은 무효다 하겠지. 이렇게 했어요. 10억만 때려야 되네. 10억만. 왜? 가구수가 증가되잖아. 그러니까 판례가 나온 다음에 이해를 못한 거예요. 공무원들이. 헌재 판례가 나온 다음에 여전히 12억을 때린 거야. 멍청한 놈들이. 여러분이 공무원들 그런 내용이에요? 과장이 사인했을 거 아니야? 과장이 사인해가지고 결정권자 사인했기 때문에 12억 부가점이 나왔을 거 아니? 그럼 멍청한 놈들이 12억을 사인한 거야. 이거 못하게 하걸라. 그러니까 이 헌재 판례가 나온 다음에도 판례를 이해를 못하는 공무원들 내가 보면 깜짝 놀랐어요. 최근 판례입니다. 아주. 그래서 대법원한테 가가지고 대법원한테 깨진 거예요. 대법원이 무효라고 했어. 무효라고 했어. 그래서 이거는 가구수가 증가가 안 됐기 때문에 원인자가 아니야. 학교를 만들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100명, 여기 100명, 200명이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 100명이었단 말이죠. 여기도 100명이었고, 여기도 100명이고, 여기 100명이라면 추가가.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만 부담금을 때려야지. 왜 120가구를 때리나 그죠? 멍청하게. 그래가지고 120가구의 부담금 부과청을 했다가 항고송이 제기돼서 대법원에서 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반한다 해서 기속력에 반한다 해서 저 부가처분이 기속력에 반한다 해서 무효라고 나왔어요. 무효가. 그게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그 과장이나 이 사람들이 고시수사가 꽤 있을 거예요. 그럼 헌재 판례가 나왔으면 그 이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액수를 조정해서 때리셔야 되는데 멍청하게 때린 거예요. 헌재 결정 나온 다음에 때린 거예요, 문제가. 그럼 기속력에 반하지. 헌재 결정 이후에 때렸기 때문에 기속력에 반해서 무효가 돼버려요. 최근 판례로 중요하게 다루시죠, 저게. 그래서 행정법에서도 객관식에서 이미 출제가 됐어요. 객관식에도 출제가 되고 헌법에서도 저기서 출제가 됐어요. 법행에서 이게 출제가 실제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384페이지. 384페이지에서 제일 밑에 봐보세요. 384페이지 제일 밑에. 가구수가 증가되지 아니한 현금 청산이 대상이 되는 가구에 대한 부담금 처분은 무효다. 왜? 그 논리가 이게 3번이. 부담금 부과해서는 안 된다. 헌재 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부담금 부과하지 마라 3번이죠. 헌재가 헌법 불합치 결정한 다음에 공무원들은 헌재 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부담금 부과해서는 안 된다 3번. 부과했다. 12억을 부과했다. 2억 부분은 무효다. 2억 부분은 무효다. 10억은 괜찮지만 2억 부분은 무효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판례 잘 기억하라. 이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다 연결되는 판례다. 다 연결되는 판례니까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부담금은 그래서 어디에만 써야 돼? 학교용지 부담금은 이거는 일반적인 국가과제, 일반적인 국가과제를 사용해야 돼? 안 돼. 학교용지만 사용해야 한다. 영화 발전에만 사용해야 한단 말이죠. 이거는 일반적인 국가과제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세는 일반인 국가과제로 있어서 필요한 재원확보로 사용할 수가 있죠. 조세로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렇지만 부담금은 일반인 국가과제가 아니라 특별한 일반이 아니라 특별한 국가과제. 뭐 학교용지 확보라든지 또는 영화발전이라든지 이런 특수한 그 목적에 부합되는 항목으로만 사용해야지 일반인 국가과제를 위해서 부담금을 부과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308페이지 내용이에요. 308페이지 5번이죠. 계속 나오고 있죠. 부담금 조세는 다름으로 조세와 별도로 관리돼야 한다. 일반적인 재정 수입에 포함시키지 마라. 부담금은 일반적 국가과제를 수행하는 사용할 수 없다. 그 다음에 6번 입법자의 자유로운 선택도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F20, 25, 35세? F35 비행기를 살려고 그래요. 그러면 부담금으로 때리면 돼요? 안 돼. 조세를 때려야 돼. 국방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국가과제란 말이죠. 국방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국가과제죠? 뭐로 확보해야 돼요? 조세. 조세를 확보해야지 부담금을 확보하면 안 됩니다. 입법자의 자유로운 선택도 허용된다? 안 돼요. 부담금을 좀 위헌인 거예요. 국방을 위해서 또는 공무원들 급여를 올려주기 위해서 부담금을 때린다? 이거 허용될 수 없다. 위헌이다. 라는 게 헌재 판례입니다. 이게 5번이야. 6번이야. 7번은 뭐 돼요. 위헌이었던 것, 대표적인 것들 체크해 보시고. 309페이지, 그러나 부담금도 표에서 법률부는 적용된다. 37조예요, 근데. 조세가 아니기 때문에 37조. 아까 영화발전기금 확보를 위한 부담금도 37조 법률부죠? 조세가 아니니까. 조세면 59조 조세법률부가 적용되는 거예요. 조세가 아니면
뭐 죄형법정, 형벌이라면 죄형법정지. 일반적인 기본권 제한이면 37조 2항의 법률 재산권 제한이죠. 부담금도 자야 권리와 관련된 제한이, 그 권리 무슨 조항이? 재산권이죠. 재산권 제한이기 때문에 37조 2항이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과잉금도 적용돼요. 그래서 부담금 너무 많이 때리면 과잉금 조치 위반되겠죠. 비례원칙 위반되면 위헌이겠죠. 그다음 조세평등의 정신이 적용된다. 반대급여법 없다 했겠죠. 이해관계인. 일반 국가까지 안 된다. 예상. 됐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계속하겠습니다.